사비치 팟캐스트는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IT 소식을 다루는 개발자들의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44주 팟캐스트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너구리고요. 이은입니다. 아웃사이더입니다. 네, 저는 나동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나동이님이라고 불러드리면 되나요? 네, 네. 그렇겠죠? 지난번에 그렇게 불렀었나요? 네. 그랬던 아, 네네. 네. 제가 지난번에 그 닉네임으로 불렀는지 성함으로 불렀는지 좀 헷갈려가지고. 네, 지난번에 그 한국 이름을 불러주긴 하셨는데. 아, 그랬군요. 네네. 계속 그 동희님이라고. 저희 오늘은 뭐 벌써 동희님이 이름이 나갔지만 동희님 모시고 파이콘 US 2025년에 동희님이 키노트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키노트 아무래도 이제 언어와 관련된 컨퍼런스에 특히 이제 본진 컨퍼런스 가서 키노트까지 한다. 이건 좀 독특한 또 재미있는 주제일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겸사겸사 이제 파이콘 US 2025는 어땠는지 이런 얘기도 좀 들어보려고 나동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오랜만에 라이브 하나요? 왜 기분이 새롭지? 몇 달 만에 네네. 하는 것 같죠? 몇 달 만에 아니에요. 아니죠. 올라간 게 몇 달은 몇 달인가? 선거 때도 했잖아요. 그거는 그러게. 지난주에 그 네, 네네. 2주 전에 분석 했죠. 방송 2주 전에. 하지 않았어요? 네네네. 그치. 대선 홈페이지 분석 방송도 했네. 네. 그냥 제 기분이 새로운가 봐요. 네네. 동희님 뭔가 지난번에 그래도 소개를 하시긴 했지만 네네. 오늘 그래도 짧게 자기소개도 좀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저는 우선 그 당근마켓에서 ML 인프라 팀 리드를 맡고 있고요. 이제 오픈 소스로는 이제 파이썬 표준 교원체인 C 파이썬에서 코어 디벨로퍼로 일을 하고 있고 올해는 파이썬 운영위원회에서 스티어링 카운슬 멤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파이썬 스티어링 카운실도 지난번에 얘기하셨지만 네. 어떤 역할인지 한 번만 더. 아, 네. 이게 이제 과거에 원래는 기도 발로섬이 이제 파이썬의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이제 그 자비로운 정신 독재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기도 발로섬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좀 힘들어져서 네. 그 이제 5명 이제 위원회 체제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선거하면서 그 파이썬의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결정하는 그 위원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위원회에 지금 소속된 멤버는 몇 명이시죠? 총 5명이에요. 총 5명. 네. 그 중에 한국인으로는 처음, 이렇게 말하면 저는 한국인도 처음이고 아마 아시안도 처음. 아시안으로서 네. 처음. 아, 네. 국뽕이 차오른다고 해야 되나요, 이럴 때? 또 나동희님이 원래 또 코어 디벨로퍼로 또 활동하시다가 그렇죠. 파이썬 기여자. 예, 네. 하시고 SC까지 하신 건 진짜 리스펙트. 맞아요. 참고로 더 자세한 얘기 들으시려면 한 달 전쯤에 저희가 올린 파이썬 운영회의 한국인 개발자 나동희님 인터뷰를 맞아요. 보시면 네. 네 그동안 코어 기여하신 거랑 음, 카운실 얘기를 자세히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그럼 이제 파이콘 US 얘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번 US 파이콘은 어떻게 가시게 된 거예요? 이제 파이콘 US를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사실 각 그 지역별로 파이콘이 있긴 한데 그 가장 큰 본진 행사가 파이콘 US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년에 본진인 이유는 뭔가요? 그건 이제 알 수가 원래 사실 이제 기도 발언선 미국에 있어서 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미국에서 가장 크게 하고 아무래도 또 해외 빅테크가 다 미국에 몰려 있다 보니까 행사 네. 자체가 좀 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심지어 개최지는 2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그래서 3년 전에는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했다가 올해는 이제 피츠버그에서 이제 하게 됐고 작년에도 피츠버그였어요. 그래서 피츠버그에서 했고 이제 일반적인 컨퍼런스가 되게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제 그런 이제 제일 다른 이제 지역 파이콘하고 좀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파이썬 코어 개발자들이 다 모이고 그 다음에 파이썬과 관련된 라이브러리 핵심 메인터너들이 전부 다 모여서 뭔가 발표를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프린트 이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하는 그런 행사인데 가장 큰 행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어 개발자가 몇 분인데 다 모이실 수 있어요? 보통 한 1년에 30명, 40명 정도 모여요. 그래서 와. 네, 그래서 전 세계에 있을 거잖아요. 저희가 이전에 한번 통계 조사를 했는데요. 네. 미국에서 한 40%, 아니 50%, 그다음에 유럽에서 40%,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서 한 10% 정도로 생각해 주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파이콘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파이콘 KR의 역사가 꽤 오래돼서 네. 느낌은 한 10년 넘었나? 그렇죠. 네, 그쯤 된 것 같아서 아마 파이콘 자체는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익숙하실 것 같은데 네. 이번에도 아, 네. 파이콘 KR 행사도 한번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음. 생각이 드네요. US 얘기 전에. 아, 네. 그 파이콘 KR이 올해 8월 15일쯤에 8월 15일부터 16, 17일 이제 동국대에서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 파이콘 KR도 사실 파이콘 US의 그 좋은 시스템을 많이 따오긴 했어요. 그래서 아마 비슷한 경험을 로컬에서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파이콘 KR 오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의외로 KR이긴 한데 막 대만이나 일본에서 막 넘어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외국 분들하고 좀 편하게도 지내볼 수 있다. 뭐 그런 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딱 여기 보니까 10번째라는 거면가 딱 10년 이번이 아, 10년째 그런가요? 중간에 쉬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작년이 10번째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아 그래요? 여기, 회차라고. 아 여기 제가 24에 들어가 있네요. 25 홈페이지 없나? 있겠죠. 네. 그렇죠. 8월 15일부터 동국대에서 하게 돼요. 요번에 11회차가 맞아요? 네, 11회차는. 네. 11회차. 파이콘 코리아네요. 우리는 KR이 아니고 US. 네. 파이콘 코리아. 네. 근데 줄여서 쓸 땐 파이콘 KR이라고 쓰는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기도. 네. 땅이 다 알아서 알아먹. 아, 네. 네. 그래서 이 파이콘 코리아의 이제 본진 파이콘 US인 거잖아요. 이게 네, 컨퍼런스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보통 이것도 다 이름에 다 그 트레이드 마크 같은 게 있어서. 그쵸. 그냥 아무렇게나 나 올해서 파이썬 행사해야지. 그리고 파이콘 이렇게 쓰면 혼나긴 하고. 맞아요. 아마 라이센스 따오고 맞아요. 이렇게 뭐 돈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허가 받아서 뭐 제이스 컴프나 이런 거 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름을 따로 새로운 이름으로 짓는 이유가 그거 뭐 다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보통 그러고. 그래서 실제로는 뒤에서는 다 같은 진영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딴 얘기 해보자면 제가 몇 년 전인가 장고 컨퍼런스를 국내에서 하나 열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장고도 컨퍼런스 이름이 미국에서 하는 건 장고콘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름을 쓰려면 장고콘에 한 번이라도 참석했던 사람이 운영진에 있어야 돼.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없는데 우리는 한국에 있어서 멀어서 거긴 못 갔다. 근데 장고콘 써도 되냐 그랬더니 당연히 안 된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했던 기억이. 장고 컴프. 원래 장고점 콤프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그냥 뭐라고 했었더라. 네,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대부장고였나 뭐 그런 이름으로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참고로 그래서 파이콘 US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미국에서 열리잖아요. 그래서 그 외국에서 이렇게 참석하기가 좀 힘들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트래블 그랜트라고 해서 한 $2,000 정도 지원이 나와요. 근데 이게 아마 이제 코어 개발자는 거의 보통 그냥 무조건 나오고 첫 참여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신청하면 또 나오는 거죠. 네. 여행 지원 경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 그쵸. 네. 그럼 나동희님은 거의 매년 가셨나요? 최근에는 파이콘 제가 US는? 2021년 이후로는 거의 매해 갔던 것 같아요. 네. 요번에 그럼 4번째. 네 번째 한 세 번째 정도 되는 세 것 같네요. 번째? 네. 요번에 갔던 동네가 어디라고 하셨죠? 피츠버그요. 아까 그 매년 바뀌어요라고 하셔서 매년 이제 위치가 바뀐다고 하셔서 저는 나라가 바뀌는 줄 알았더니 2년에 그냥 한 번씩 바뀐다고. US니까 US니까 미국 안에서 미국에서만 하겠죠. 주가 바뀌는 거였군요. 아, 그쵸.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그 롱비치에서 한다고 알고 있어요. 롱비치가 어디예요? LA 네, 옆인가요? 맞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국에서 좀 놀러 가기 좋다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제가 안 그래도 회사 내에서도 올해 파이콘 US 가면 좋아하니까 그건 좀 여행이 길어서 힘들 수 있고요. 내년에 직항 있는데 가세요. 막 이래서 관심 있는 분 내년에 또 참가를 노려보셔도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계절은 이때쯤 해요. 항상 5, 6월에 해요. 아, 날짜는 항상 같아요. 비행기 아. 티켓을 미리 끊어도 돼요. 개최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은 좀 독특한 게 컨퍼런스가 끝나면 거의 바로 다음 컨퍼런스 위치랑 어떤 뭐 호텔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던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떻게 가능한가? 네. 1년 전부터 미리 예약을 하는 건가요? 아, 네.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 준비 요원이 아니라서 잘 네. 모르겠는데 그리고 호텔도 그냥 정가가 아니고 한 30-40% 디스카운트 된 가격으로 호텔이 나와요. 네, 오. 그래서 그 파이콘 US의 티켓을 사면은 호텔 레저베이션이 따로 뜨는데 네. 가격이 진짜 싼 편이긴 해요. 오. 음. 저 궁금한 거 하나 더. 그 스티어링 카운시,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소속이면 네. 파이콘의 운영에도 관여를 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완전 독립적인. 아, 독립적으로. 그럼 파이콘은 그거는 따로 PSF에서 해요? 네, 아마 파이콘 US 준비위원 따로 있을 거고 아, 이게 그분들이- 자원봉사. 네, 대부분 아마 또 PSF 소속이시긴 할 거예요. 네. 네, 네. 하긴 뭐 다른 나라에도 파이콘이 많은데 네. 다 재단에서 그렇긴- 하기는 쉽지 네. 않으니까 뭐 그렇겠네. 음, 저 피츠버그는 이름은 들어봤는데 사실 찾아보긴 처음인데 여기 펜실베니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뉴욕에서 조금 왼쪽으로 네. 있는 곳에 있네요. 네. 그럼 여기는 왠지 직항은 딱 없게 생겼는데 없게 생겼네 진짜. 네. 어딜 통해서 가셨나요? 제가 갑자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그냥 바로 못 들어왔고 네. 네. 그 워싱턴? 아, 뉴욕? 아닌데. 뉴욕도 아니고 시카고? 델타 항공 그 허브 공항이 아, 있어요. 네네. 디트로이트 맞아. 아, 디트로이트 공항 디트로이트. 통해서 들어오고 거기까지 한 12시간 걸렸고 디트로이트에선 차로 간 거예요? 아니 거기서 또 비행기 아, 타고 비행기 간 거. 타고? 네, 아. 거기서 2시간 걸리고 아, 네. 아유, 그래서 내년에는 좀 쉽다. 네, 뭐 좀. LA면 LA는 좀 쉽다. 네. 가서 뭐 그러면 첫날부터 쭉 계속 행사 뭐 스프린트 이런 것들로 참석하신 거예요. 아, 네, 그 파이콘 US 행사가 거의 한 일주일 조금 넘죠. 그 한 수요일,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와, 주까지 하니까 기네요. 네, 꽤 아, 긴데 엄청 기네요. 이게 본 행사는 사실 주말을 끼고 있네요. 특이하게. 네, 그러게요. 스프린트 하려고 그런 건가 보다. 네, 뭔가? 본 행사는 아마 금토일 정도인데. 토일. 네, 근데 이제 그 앞에 프리 행사가 좀 많아요. 이제 뭐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랭귀지 서밋에서 파이썬 코어 개발자들 모이는 그런 자리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서밋도 되게 많아요. 뭐 패키징 관심사 모여가지고 패키징 서밋도 있고, 뭐 타이핑 관심사 타이핑 서밋 그런 것들이 그 이제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그때 다 열리고, 그다음에 네. 또 스폰서나 아니면 튜토리얼 미팅도 그때 다 하고. 어. 네. 그래서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까지 본행사 하고 월요일부터는 뭐를 하냐면 스프린트를 해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그 오픈 소스 기여 활산들 모여가지고 네. 3일 동안 계속 코딩만 하고 있어 앉아가지고. 여기서 스프린트라는 건 이제 그러니까 그 거기는 이제 코어 개발자들도 엄청 많을 테니까 네. 그 사람들 이제 멘토처럼 아 그쵸. 가르쳐주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랑 똑같죠. 뭐 테이블마다 뭐 프로젝트 이름 정해놓고 아 네 비슷하죠. 예, 예. 네네. 그럼 거기 이제 참가자를 아무나 와서 네. 막 이슈 받아가고 설명 듣고 네. 기여해보고 이런 행사인 거죠. 네, 다만 차이가 있다면은 이제 그 프로젝트가 좀 임팩트가 큰 게 막 C 파이썬 개발자가 아, 있다든지 그쵸. 아니면 마이파이 써봤으니까 마이파이 메인테너 옆에 앉아 있다든지 뭐 이번에 나온 TY, TY도 아, 네. 있었거든요. 막 그리고 뭐 메타에서 파일 리라이트인데 거기도 와가지고 메타 개발자도 만져가지고 막 같이 해줘요. 어. 그래서 그런 거 좀 재밌고 음. 그 외에 막 엔비디아도 와서 막 쿠다 관련된 거 라이브러리 같이 메인테닝 하자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어. 그걸 며칠 월화수 월화수를 해요. 월화수 네. 3일이나 힘들겠다. 그러네요. 아니 또 완전 해자 컨퍼런스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체험할 수 있으면. 그렇긴 하죠. 네. 네, 그래서 그게 약간 파이콘 US 좀 독특함이라고 할 수 있긴 한데 이게 그 이제 진짜 그 되게 임팩트가 큰 뭐 파이단틱 뭐 패스트 API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막 사람들이 이렇게 사실 컨퍼런스 자체도 되게 재밌는 게 많긴 한데 컨퍼런스 끝나 밖에서 이야기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우리 뭐 패스트 API 쓰고 있는데 뭐 이 기능 왜 안 돼? 뭐 이런 얘기 거기서 바로 하고 그래? 생각 안 해봤는데 뭐 이따가 뭐 우리 이따가 스프린트 할 때 그때 이야기해 볼래? 뭐 이런 사람도 되게 많고 뭐 C 파이썬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는 부분이긴 하죠. 약간 뭐 웃기게 표현하자면 본행사에서 낚아서 스프린트로 데려간다. 아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렇군요. 그렇게 하면 스프린트 난이도가 꽤 있네요. 약간 저도 스프린트 많이 해보지 않았는데 하면 약간 초심자도 기여할 수 있게 그래도 장치도 만들고 네. 이슈도 좀 골라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약간 들어보면 코어 개발자들 많아서 그런가 기본적으로 조금 난이도가 있게 진행하나 이런 느낌도 들어서 아 근데 이게 약간 이제 문화 차이일 수 있다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이게 외국 메인테너 보면은 그런 막 그 되게 바보 같은 좀 질문해도 좀 쉽게 답변해 주시고 뭐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이야기는 좀 잘 안 나오는 편이었고 사실 의외로 C 파이썬이 작년에 조금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워낙 이제 좀 기가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와서 자기도 평소에 밀렸던 개발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뉴비들이 오면 이제 뭔가 질문하기 되게 모호한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다 보니까 작년에 좀 그런 불만들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그래서 방을 2개를 운영했어요. 스프린트를 초심자 방에서 코어 개발자 한 3명 거기 방에 와가지고 계속 빌드 같이 해주고 테스트 같이 네. 해주고 그 방을 하나 운영을 하고 또 다른 하나 방은 저희가 템플이라고 불렀는데 거기서 다 조용히 앉아서 개발만 하고 있어요. 절간처럼.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동희님은 어느 방에 계셨어요? 아 저도 템플에 있었습니다. 참고로. 미딩 개발을 하겠다. 그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안건이 있긴 했어요. 논의할 게 많아서 가 있기도 했고 또 의외로 사실 저도 좀 도와드리고 싶긴 했는데 이게 또 그 원어민을 또 돕는 게 이게 네이티브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템플 가서 조용히 일하고 있을게요. 그래서 그럼 스프린트라고 하지만 사실 뭐 이렇게 처음 기여를 도와주고 뭐 경험해보게 하는 그 행사랑 이게 뭐
딴 데서 많이 얘기하는 뭐 콜라보레이터 서밋 같은 게 약간 합쳐져 있네요. 아, 그렇죠. 이게 네. 사실은 메인테이너들 행사 같은.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이 스프린트 용어를 좀 분리해서는 말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한국에서 한 스프린트는 엄밀하면 멘토드 스프린트가 가깝긴 해요. 네. 멘토가 붙고 뭔가 알려줘서 멘토드 스프린트인데 이거는 파이콘 US 아예 따로 프로그램이 있고 보통 외국도 멘토드 스프린트 하면 아예 그냥 진짜 와서 알려주고 근데 외국에서 말하는 스프린트는 약간 좀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번 기회에 같이 구현해볼래. 요거에 좀 포커스가 다르긴 해요. 그래서 파이콘 KR도 약간 그렇게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요즘 생각은 또 해보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듣기에 제 주위에도 파이썬하고 파이콘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항상 이렇게 자랑하는데 파이콘은 발표자도 티켓을 산다. 그거를 그렇죠. 엄청 자랑했거든요. 저한테. 네. 기조 연설자도 티켓을 사나요? 저도 엄밀히 말하면 파이콘 US는 일단 티켓을 샀고요. 네. 다만 미리 이제 말하면 네. 엄밀히 말하면 네, 트래블 렌트를 받기 때문에 이게 환불이 2,000달러를 아. 받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거와 두 개는 사실 좀 별개긴 하니까요. 그쵸. 어떤 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행사의 일정 중에 마지막에 있는 스프린트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가서. 네 첫날 하셨던 건 어떤 일들 하셨어요? 저희 이제 그거 좀 올리면 사진이 네. 그걸 보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네 네. 좋아요. 요거는 무슨 사진이에요? 요거는 이번에 그 파이콘 US 목에 메고 계신다. 목에 메고 네. 예, 그 참가표고요. 그래서 네네. 사실 여기 사진은 아래 보면은 랭기 서밋 참가한다고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 여기 아래 뭐 내가 뭐 참여할지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사실 좀 다양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아래 뭐 내가 히히스로 불리고 싶은지도 막 적을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그런 이런 것도 있어. 막 셀피 안 돼. 사진 안 찍고 싶어. 사진 안 찍고 네. 싶어. 그리고 뭐 인사할 때는 핸드쉐이크 하고 싶어, 아니면 허깅 하고 싶어. 이것도 다 적혀 있고. 그래서 그렇지 그거 중요하죠. 네. 한국 사람 허깅 어려우니까. 동희님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저는 그냥 제가 그냥 핵심적인 것만 좀 해놨어요. 네. 아무거나 다 된다는 거죠. 그쵸. 나동인. 허기도 되고 뭐 네 핸드쉐이크도 되고 네. 허깅도 되고 핸드쉐이킹도 돼. 호불호가 없으면 보통 표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호불호가 있을 때만 음. 이렇게 하고. 시파이썬 코어 디벨로퍼 네. 멋있네요. 그리고 보통 이제 소설을 적기 때문에 네. 뭐야, 이제 당근 소설을 갔기 때문에 캐롯이라고 해요. 캐롯이라고. 동희라는 이름은 잘 부르시나요 외국분들이? 요즘은 잘 부르시더라고요. 오. 네. 예전엔 잘 못 불렀다는. 스티븐 카운실이 되니까 갑자기 잘 부르는. 예전에 잘 부르는 것 같은데 배우가 달라졌어. 생각 달라졌어. 이름을 잘 불러줘. 이게 재밌는 게 이게 풀네임을 처음에 막 부르시더라고요. 동희 나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분들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풀네임이 진짜 이름인지 그렇죠. 동희가 풀네임인지 이게 성이 짧은 게 이상하게 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런 그쵸. 입장에서. 네. 그 약간 외국 이름 중에 이제 귀족이면 드 붙여가지고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 나도 그런 의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군요. 동의가 진짜 발음하기 쉬운 발음은 아닐 것 같은데 특히 미국에서 그런가요? 아닌가요? 저는 좀 그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발음을 어떻게 다들 하시더라고요. 어. 아니 요즘 뭐 넷플릭스 한류 때문에 뭐 잘 하시나 뭐 이런 분들. 네. 그렇군요. 첫날은 요거는 받으신 거고 첫날은. 그래서 이거 네.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이건 뭐 같이 보여도 되는데 실제로 이제 컨퍼런스 가면은 여기 호텔 로비거든요. 네. 이 가장 큰 호텔 로비에 이렇게 그날 그 호텔 대부분 숙박자가 이 파이콘 US 가기 때문에 저렇게 다 붙여놔요. 그리고 이 호텔에서 그 컨퍼런스가 연결이 딱 돼 있거든요. 그래서 와, 아침에 이거 편하다. 보고 그냥 갈 수 있게 다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랭기 서밋 전날 도착을 했어요. 그날 뭐 하냐면은 이제 코어 개발자들끼리 저녁 회식을 같이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간만에 거의 1년에 한 번 보기 때문에 네. 못했던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고 막 비서도 중간에 나타나가지고 뭐 하고 오.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래서 네 첫날은 저도 그 귀도랑 그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 옆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프리스레딩 때문에 메타 분들도 오셨고 그래서 그쪽 테이블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밥 먹고 그래서 첫날 사실 의외인데 스시를 먹었어요. 오. 네, 미국에서 근데 의외로 나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비싸죠. 네. 그렇죠. 네. 아니 외국 애들 스시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토론토에서 외국 애들 아니고 외국 외국 분들. 사람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토론토에서 컨퍼런스 참여했는데 그냥 네. 자유롭게 다 같이 스시 먹는 팟 만들어서 모집해서 막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일본 문화가 미국 넘어갈 때 좀 고급 문화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싼 음식은 잘 없는 것 같고 일본과 관련된 것들은 네. 좀 비싼 쪽에 포진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좀 곁다리를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중간에 한식집도 갔어요. 네. 예, 근데 그 뭔가 그 이탈리안 사람들이 한국 와서 파스타 보면 이런 느낌인가? 그러니까 뭔가 한식의 폼을 가졌는데 한식은 아니거든요. 근데 더 화가 나는 거는 네. 음식이 맛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 마치 한국의 중화 요리집은 중국 음식이 아니라 한식화된 중국 요리인 거잖아요. 아, 그쵸. 그런 느낌인 네. 거군요. 그 뭔가 그 일본식 그 화로구이에 뭔가 쌈이 있는데 그 쌈이 상추가 아니고 뭔가 그 미국식 채소가 있고 그리고 막 심지어 불판도 갈아줘요. 그리고 밥도 막 나와요. 네. 근데 이거 한식은 맞는데 그 우리가 아는 막 갈비라고 해서 갈비도 파는데 그 우리가 아는 그 갈비 맛이 아니에요. 아. 더 달아요 막. 그리고 고기도 얇게 해가지고 네. 앞에 15초 구우시고 뒤에 15초 구우시면 돼요. 약간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놨는데 근데 분하게 맛있다. 네. 피츠버그가 좀 한인이 있어요? 그다보다는 그렇기보다는 약간 그냥 요즘 아시안 푸드가 좀 이제 인기가 그렇죠. 아. 좀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보니까 뉴욕에서 기사 식당 열려가지고 막 줄을 서서 먹는다고. 오. 네. 기사 식당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컨셉도 기사 식당처럼 예. 되어 있더라고요. 오. 근데 이제 기사들 거기 당연히 기사들이 가라고 그런 건 한 게 아니겠죠. 아니라. 네. 근데 외국인 또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럼 뭐 들어가면 왕돈가스, 순두부찌개 뭐 이런 거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겠죠? 제육볶음 뭐 이런 거 있지 않나요? 그래서 조금 곁다리 또 이야기하면은 사실 네. 그 집 원래 가려 했던 건 아니었고 이제 미국 오면은 전 바베큐를 되게 먹고 싶었어요. 네. 사실 한 번도 못 먹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그날 원래 가려 했던 그 피츠버그에 되게 유명한 한식집이 있대요. 제가 지금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로컬 이렇게 매거진에 올라올 정도 되게 맛있는 한식집인데 이제 갔는데 공교롭게 그날 문이 닫은 거죠. 아. 근데 이제 이제 갔때 우버 기사 하시는 분이 지나가는 야 저기 바베큐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아 그래 왔으니 바베큐나 먹으러 갈까 했는데 그게 얘기가 아니라 이제 코리안 바베큐. 아.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그 코브라인데 이제 맨 처음 그 코리안 바베큐인지 모르고 왔어요. 네. 근데 딱 문을 여니까 한글로 코브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긴 뭐지? 근데 사장님이 백인인 거예요. 와 이거 뭐지? 가볼까? 했는데 뭐 다행히 맛있었다. 네, 다행히 맛있었다. 아, 네. 네. 그랬고. 요거는 뭐예요? 먼데이. 아 제가 이거는 지금 사실 일정? 순서가 없이 다 적어놓긴 했는데 네. 이건- 사진이 시간 순서가 아니었네요. 네 이거 스프린트 그렇구나. 근데 제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둘째 주군요. 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쭉 내리고 나면은 네. 네 여기 사진 보여준 될 거예요. 첫날이 어떤 사진을 조금 더 내려주세요. 랭귀지 가운데 사람 서 첫날이라고 네. 했으니까 요거 보여주시면 돼요. 네, 이거요. 네. 파이썬 랭귀지 서밋이라고 그래서 지금 아침에 아주 일찍이어가지고 세팅할 때라서 이게 한 9시 정도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이제 모여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저 가운데 보면 그 프레젠테이션 하는 곳이 있고, 아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나씩 이제 안건들 이야기하고, 이제 논의하고, 뭐 방향성 같은 거 이야기하고 하는 자리고,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아래 실제 내려보시면은, 네, 이제 발표를 하려고 이제 준비하는 작업들이 있고, 조금 더 아래 내려보면은 이 랭귀지 서밋 스폰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항상 컨퍼런스 가면 스폰서를 먼저 보거든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스폰서를 보면은 이 행사에 어떤 회사들이 관심이 있고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가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알겠지만 뭐 구글 있고 메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있고 레딧 있고 뭐 스노우플레이크 뭐 네. QRT 이런 데는 막 심지어 막 퀀트 트레이딩 하는 곳이거든요. 막 이런 데도 막 그래서 이런 이제 여기까지 오면은 조금 이제 사실 시파이썬 내부 구현까지 좀 관심이 많은 팀들이긴 하죠. 자기들 아. 물건 때문에. 이거는 파이콘 US 전체를 후원하는 게 아니라 요 랭귀지 서밋만 후원하는. 이게 이제 파이콘 US 스폰서 등급이 되게 세계적인데 네. 제일 위에까지 가야 여기까지 들어올 수가 아. 있어요. 네네. 하긴 여기에 오시는 개발자분들은 아무래도 좀 C 파이썬을 잘 다루고 하는 어떤 좀 고급 레벨의 개발자다 보니까 네. 거기 어필을 하고 싶은 거군요. 그렇죠. 약간 그런 자리죠. 네. 이 정도 기술력 대 약간 이런 자리긴 해요, 실제로. 이게 탑 티어 스폰서들이고 그 외 스폰서들도 또 있는 거. 네, 또 그쵸. 있어요. 엄청 네. 많고.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사실 저는 전략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그래서 네네. 좀 아래 사진 더 내려주시면은 네. 그 랭귀 서밋 여기 참석하신 분들 여기 계시네요. 예, 인원이 꽤 되죠. 그래서 그 왼쪽에 귀도 아니에요? 네, 왼쪽에 왼쪽에서? 귀도 있죠. 아, 요분이 네. 귀도 네. 예, 하얀색 머리를 하신 네. 키 크신 분. 네. 가운데 있네요, 동희님. 그러니까요. 아, 그럼 그냥 항상 귀도는 구석에 있는데. 그리고 조금 아래 내려주시면은 네. 이제 사실 이게 뭐 결국 저희도 다 막 친구들이 많고 이러니까 뭐 사진도 같이 찍고 저희 네. 가운데 이분이 이제 빅터 스티너라고
이제 제 원래 멘토였던 분이고, 아, 네, 예, 그러니까 그 오른쪽에 이제 얼란드 아슬란이라고 해서 이분도 이제 그 파이썬 빌드 시스템 좀 관여를 많이 하신 분이 있어요. 어. 이렇게 사실 셋이 좀 많이 친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렇게 와서 사진도 찍고, 어. 그다음에 이제 조금 아래 내려주시면은 이제 발표하는 거 이렇게 실제 이제 메타에서 발표한 내용들 잠깐 찍어놓은 거예요. 저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 기도인가요? 아유, 이게 사실 기도만 특별석에 저렇게 앉아 있어요. 이게 좀 사연이 있었는데 네. 국제 검사 받는 느낌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사실 안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는 나 앞에 가서 봐야겠다고. 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앞에 갔다. 기도는. 그렇군요. 아, 기도는 이거 진짜 큰데 프리젠팅 하는 게 좀 작긴 작네요. 네. 네, 네. 아 재밌다. 그러네.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주제는 대충 아. 어떤 주제들이 나와요? 랭귀지 아, 서밋에서? 네 조금 이따가 그걸 이제 아, 이야기를 위에 바로 나오나요? 해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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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까 쭉 아래는 사진이고요. 다 이제 네네. 코어 개발자들. 여기 왼쪽에 계신 분이 이제 암에서 C 파이썬 쪽 개발하시는 분이고 오른쪽에 계신 분이 이제 나사에서 와, 하시는 나사. 분이고 그다음에 쪽 하나 더 내려주시면은 예, 이 오른쪽에 계신 분이 그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마크 샤논이에요. 그래서 그 페스터 C 파이썬 쪽 리드 하셨던 분. 예, 이제 과거형이 돼버렸는데 그것도 이따가 그래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랭귀지 서밋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좀 아래 네네. 내려주시면은 네. 아, 네. 주제가 되게 여러 가지 있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다 뽑아오진 못했고 워낙 네. 많기 때문에 사진 맨 끝에 맨 사진 다 끝일까요? 내려. 이 내용으로 아 아니요 그 사진 말고 텍스트를 쭉 내려주셔야 돼요. 네, 아. 사진 끝나고 네. 오, 엄청 많이 준비하셨네. 네. 그 이제 첫 번째 주제가 그 why we can make breaking change less painful해서 말 그대로 우리가 뭔가 브레이킹 체인지가 발생해서 어떻게 덜 고통스럽냐. 이게 이제 뭐 루비가 됐건 뭐 자바가 됐건 파이썬 됐건 이제 그 특히 큰 회사들은 그 언어 업그레이드만 담당한 팀들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 뭐 파이썬 모더나이제이션 팀이라고 하던데 그건 그 팀은 뭐 하면 메타에 있는 모든 그냥 파이썬 업그레이드를 자기들이 담당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메타가 인스타그램이나 그 스레드 때문에 파이썬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팀이고 이제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결국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런 이제 API를 이제 체인지 할 때 결국 사람이 다 하나하나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 그냥 기계적으로 하면 좋은데 바꿔보고 동작 확인하고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데 요걸 이제 좀 자동화하고 싶다. 결국 쉽게 이야기하면은 요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요걸 뭐 린터한테 알려줘야 되냐? 뭐 화사한테 알려준다 뭐 이런 얘기 나왔고 사실 이제 메타가 요즘 이제 LLM 쪽을 많이 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업그레이드 관련된 수요는 또 에이전트한테 맡기고 싶은가 봐요. 아. 이렇게 사람은 이게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그러니까 단순히 파이썬만 아니고 뭐 일렉서치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LLM이 업그레이드 해주면은 그 사람 좀 그냥 좀 다른 효율적인 걸 할 수 있고 근데 네. 그런 거 하려면은 뭔가 기반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뭐 단순히 뭐 설정 몇 개 바꾼다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설정을 바뀌었으니까 이 설정을 따라가려면 좀 더 복잡한 걸 해야 돼. 그걸 인스트럭션 다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기반을 알려주는 것들 파이썬도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였고 그래서 실제로 요 발표가 끝나고 저희가 그 디스커스다 파이썬도 어워즈가 있는데 거기에 그 LLM이나 꼭 LLM이 아니더라도 라이브러리가 읽을 수 있는 그 머신 리더블 포맷을 하나 정의를 해서 그 머신 리더블 포맷에는 뭐 어떤 API가 언제 삭제됐고 어떤 이유 삭제됐고 그다음에 이게 뭐 리플레이스먼트 가능하면은 어떤 걸로 리플레이스먼트 하면 되는지나 어트리뷰트를 뭐 제이슨을 다 정리하든지 아니면 뭔가 좀 어렵다 그럼 뭔가 가이드에 대한 링크를 해주고 뭔가 린터는 최소한 그러면 이제 전통적인 린터는 그냥 그거 보고 룰 베이스 코드를 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XML에 제이슨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제 뭐 메타나 뭐 이런 회사들은 이제 그거 기반으로 쫙 해버리면은 사실 일단 룰 베이스로 가능한 거죠. 근데 뭔가 또 LLM이 읽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하면은 뭐 가이드 들어가서 이제 얘가 읽고 고칠 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 이제 요즘 테크가 좀 그런 쪽으로 발전하는 걸 좀 느낄 수 있어서 제가 사실 갖고 온 이유가 약간 이거긴 했어요. 예전에는 사람을 위한 문서화를 했는데 이제는 AI를 위한 또 다른 문서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군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아, 저도 막 어떤 랭귀지 모델은 프로그래밍을 더 잘하고 막 못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모델을 학습할 때 얘한테 얼마나 더 양질의 코드와 그 코드를 설명할 그 결과와 뭐 이런 거를 코드 그 데이터셋으로 잘 그 LLM한테 훈련시키면 더 잘하는 양상으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준비되는 형태로 가는 방향이라면 되게 좋은 것 같긴 해요. 여기 보면 그 린터 예시로 러프를 하고 있는데 네. 요즘 파이썬 생태계에선 러프가 압도적이긴 하죠. 아 네. 그래요? 네. 지금 저는 제가 파이썬 개발자에서 찾아보니까 이것도 아스트랄 네. 네. 거기서 UV랑 같이 맞아요. 만드는 것 같아요. 아 그쪽이 이제 UV랑
러프 이쪽이 완전 지금 생태계를 다 네네. 하고 있군요. 네. 하고군요. 그리고 이제 타이까지 넘어가려고 하고 있죠. 네, 그 이야기도 이따가 또 해볼게요. 네네. 어.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네, 이거는 조금 발음이 어려워서 네. 그 이제 사실 요즘 이제 파이썬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이제 길 제거를 할 수 있냐 이제 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길을 제거하고 나면은 제거한 거 아니에요 이미? 아직까지는 아. 실험 단계긴 합니다. 네.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이 제거를 하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들이 되게 많기는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언어 개발자 입장은 항상 그거예요. 우리가 동시성을 지원하지만 사람들이 그 동시성을 크게 신경 안 쓰고 코드를 짤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 엄청난 숙제긴 하거든요. 그래서 막 사실 되게 여러 가지 시도가 있긴 했고,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돼서 결국 사람들은 스레드를 쓰고 싶어 하는데 파이썬이 언어가 이제 그동안은 이제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신경 안 쓰고 설계된 게 많고 이 막상 길을 제거하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임프로먼트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제안 중 하나고, 그게 하나가 이제 뭔가 그 데이터 스트럭처 뭐 리스트 뭐 셋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가급적 뭐 이뮤터블 리스트 같은 걸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 프로즌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뭔가 그 가비지 컬렉터 관련된 메모리 수익 같은 거를 가급적 스톱 더 월드 시점으로 다 넘길 수 있게 하는, 이게 사실 자바나 이런 데서 되게 당연한 느낌일 수 있는데 네. 파이썬에서는 이게 쉽지 않아요. 바꿔야 되는 게 너무 많고. 그래서 그런 걸 제안해보자 이야기였고, 다만 이제 이 마크 샤노의 결국 하는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하면은 그걸 명시적으로 알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런타임에 그냥 묻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파이썬 레벨에서 명시적으로 알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제안을 했었고, 이거 가지고는 사실 사람마다 좀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니 뭐 몰라도 되지 않아? 어느 정도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했던 이야기가 그 안은 좋은데 뭐 이거를 뭔가 디버그 모드로 지원을 해서 그 고도 비슷한 기능이 있거든요. 그 레이스 체커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고 루틴으로 코드 짜면은 이 고 로직에 뭔가 문제가 있는지 체킹해 주는데, 사실 이게 또 런타임의 용은 아니고 뭔가 디버그용이거든요. 파이썬도 뭐 비슷한 모델 적용하더라도 이거를 뭔가 런타임 말고 그냥 디버그용으로 할 수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정도 안은 나왔고, 그래서 이야기만 좀 많이 나온 이야기였다 생각이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길 이슈가 워낙 이게 오래 얘기해서 그런지 저도 이게 영어가 짧아서 번역해 봤더니 논쟁, 이게 컨텐션, 네. 이게 논쟁 뭐 이런 것 같더라고요. 논쟁에 대한 논쟁 없는 대화 뭐 이런 식의 제목인가 보네요. 번역을 해보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 프리스레딩이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네. 아. 사실 내부에서도 찬성파가 있고 일부 반대파도 있으시고 하니까 이게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이 다모 같이 나면은 이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발표에서도 약간 그 고통과 고려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이제 프리스레드 또 프리스레드. 나왔네요. 네, 사실 올해 이제 파이콘 US 전체적으로 이거 랭기 서밋뿐만 아니라 그냥 파이콘 전체적으로 약간 올해는 거의 주제가 프리스레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메타업도 엄청 많이 왔고 메타 디렉터급까지 다 왔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얘기는 했고, 이제 프리스레딩이 지금 그 펩 703이라거든요. 요거에 지금 첫 번째 페이지라고 있어요. 총 페이지가 좀 여러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페이지고 이제 익스페리먼트 페이지고 그 다음이 이제 스테이블 이제 논 익스페리먼트 페이지거든요. 이제 그 넘어가는 단계인데 이제 메타에서 와서 성과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목표로 했던 그 성능 저하가 우리가 10% 미만을 잡겠다. 이거를 이제 달성했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메타에서 그 이제 컨사이트라는 회사를 따로 이제 외주도 아니고 컨설팅 회사에 이제 비슷하게 맡겼죠. 맡겨서 그 파이썬 생태계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프리스레딩에 호환될 수 있게 그거 하는 것이 현재 그 360개 정도의 그 휠이 있어요. 이게 휠이 어떤 말이냐면은 그 사실 파이썬 패키지 엄청 많은데 그 C로 작성된 파이썬 패키지가 제일 문제거든요. 이게 한 360개 정도가 있고 이게 그 프리스레딩 전용으로 따로 빌드가 돼야 돼요. 애들은 파이썬으로 된 건 상관이 없는데 애들은 돼야 되고 그게 한 360개 정도 있고 거기서 한 56개는 지금 포팅에 성공했다. 그게 넘파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해결되지 않은 과제도 있는데 이제 그건 이제 앞으로 다음 과제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많이 보면 돈을 주고 오픈소스 생태계에 기여를 한 거네요. 메타가 이제 최근에 기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네네.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는 것도 신기하긴 하네요. 뭐 아무래도 이제 이 프리세딩이 처음 나온 거는 사실 이제 파이토치 팀에서 원래 이제 모델을 동시에 수백 개 모델을 동시에 병렬로 트레이닝을 시키고 싶었는데 이걸 멀티 프로세싱 하니까 이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발표한 내용 중에서 이 프리스레딩 전에
길 제거 불가능해 보이고 그냥 서브 인터프리터라는 개념을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도 메타에서 이미 테스트를 했고 파이토치로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그냥 우리가 하겠다 해서 나왔던 프로젝트이기도 해서 메타에 상당한 중요한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이게 인스타그램 워크로드에도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안 할 이유는 없어 보이긴 해요. 물론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사실 C파이썬 직접 실행시키진 않아요. 그 내부 파이썬 구현자 따로 있고요. 포크된. 그래서 거기도 이제 프리세팅 적용이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먼저 선행투로 같이 하는 게 나아서 이렇게 메타에서 좀 서포트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저번에 모셨을 때도 요 얘기 아마 파이썬의 제일 중요한 요즘 이슈라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듣는 분들 위해서 좀 설명드리면 이제 길이 글로벌 인터프리터락 그래서 요것 때문에 사실 성능 저하 스타터 월드가 되니까 네, 그런 거죠. 스타터 월드가 되진 않죠. 네, 이제 스타트 월드 개념이 생기긴 한 했죠. 번에 하나만 도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기존에는 여러 동시성 처리를 할 때 프로세스를 여러 개 띄우거나 이런 식의 처리를 했는데 이제 길을 없애자란 얘기가 이제 몇 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나왔고 네네. 제 기억에는 막 이걸 뭐 이름을 노길로 하냐 뭐라고 하냐 막 하다가 그게 프리스레드로 명명 지어지면서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릴리즈가 됐죠. 이렇게 시험 버전이 네. 포함된 게 3.13인가? 네, 3.13부터 네. 그래서 릴리즈는 됐지만 여전히 그거에 대해서 계속 논쟁하고 뭐 준비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 이제 메타에서 발표를 한 거잖아요. 네. 네. 3.13 버전 때만 해도 원래 길 있던 버전보다 한 40% 늘었고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다운받아놓고 너무 느린데? 막 이러신 줄 많았고 3.14 버전에는 이제 차이가 뭐냐면은 3.11에 페스터 C 파이썬에 들어온 그 스페셜라이저라는 그 바이트 코드를 특수화해주는 그런 그 기능이 있어요. 이게 길 버전에 있었는데 이게 스레드 세이프하게 만드는 게 조금 미션이긴 했거든요. 3.13에는 없었고 3.14 들어오면서 생겼고 그래서 이제 항상 이야기했던 그러면 길 대비 느리면 안 되지라고 했는데 그게 한 10% 미만이라서 이 정도면은 뭐 이제 조금 느린 거 감수하고 쓰자 뭐 이런 단계긴 해요. 그러니까 단일로 이 커맨드를 처리하는 거는 10% 이하로 느려지는데 병렬 처리할 때는 훨씬 빠른 거잖아요. 왜냐하면 서로 락이 없어졌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약간의 트레이드오프가 있는데 그럼에도 가볼 만한 상황이 된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 다음 발표는 뭔가 기네요. 어려운 내용이 많죠. 네, 이건 진짜 어렵고요. 사실 저도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피어리스 컨커런시네요. 파이썬에서 두려움 없는 동시성. 네, 그렇죠. 이게 또 재밌는 주제긴 합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몇 년 전부터 연구를 하긴 했었더라고요, 이 친구들도. 그래서 이제 그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제 결국 아까 나왔던 그 동시성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거를 러스트에서 사용한 오너십 모델을 쓰면은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러스트에서 쓰는 오너십 모델은 파이썬에서 쓸 수가 없어요. 파이썬은 그 오브젝트 간 관계가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쓸 수가 없고. 근데 이제 요 팀이 원래 뭐 하는 팀이었는 제가 알기로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예전에 러스트 라이크 랭귀지 만든다고 해서 베로나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 베로나 프로젝트에서 나왔던 그 컨셉을 그 파이썬에 적용을 해서 그 파이썬에서도 오너십을 가지긴 하는데 이 오너십이 뭔가 그 그룹이 있고 그 그룹 내에 속하면 뭐 데이터를 서로 쉐어할 수 있는데 뭔가 그 그룹이 아니면은 뭐 쉐어할 수 없다 뭐 이런 복잡한 개념들을 하는 건데 어쨌든 요거를 애들이 구현 성공은 했고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C++ 업스트림에 올리고 싶다 우리가 하고 싶다 해서 그런 이야기 나왔고 다만 이제 이게 조금 비해비가 많이 다르긴 해요. 그래서 비해 많이 달라서 이게 실제 가능할지는 조금 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여기 관심이 있어가지고 와서 발표하러 왔다 해서 자기들은 뭐 이걸 위해서 뭐 팹을 한 4단계 거쳐서 제출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 나왔고 이거 관련된 이제 사람들 질의가 왔다 갔다 했죠. 네. 그럼 이게 지금 발표자가 마이크로소프트 사람 하나랑 웁살라 유니버시티 두 분인 거 보니까 뭔가 그쵸. 네. 대학교 연구소랑 뭐 산학으로 같이 한 건가라는 생각이 좀 네, 산학연 비슷한 걸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찾아보니까 웁살라가 스웨덴에 있는 대학교인가 봐요. 그래서 성함도 좀 어렵구나. 어떻게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발음이 네. 모음이 너무 부족해서 근데 이거 되게 개념으로 되게 코딩하기 되게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뭔가 동시 처리할 때 변수 2개 서로 접근해가지고 막 바꾸면 디버그하기도 어렵고 버그도 많이 나는데 그걸 약간 지역별로 묶어서 쓸 수 있는
거를 이제 언어에 넣자라는 거잖아요. 네, 언어 내부적으로 처리해주겠다. 내부적으로 처리해주겠다. 네.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이 발표 보니까 궁금한 게 이제 랭귀지 서밋이란 게 약간 처음 들을 때는 약간 코어 메인테이너들 약간 모이는 것 같았는데 이게 이분도 그럼 계속 그 활동을 하던 분인 거예요? 아니면 외부에서도 이런 내가 C 파이썬 랭귀지에 제안을 하고 싶으면 지원을 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가요? 네, 그 초대를 받으면 되고요. 초대를 네, 받으면.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런 이야기 나오냐면은 사실 이제 뭐 사람들은 파이썬 뭐 이거 안 돼, 저 안 돼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사실 파이썬이 그 다이나믹 타입 랭귀지 쪽에서 구현은 거의 그냥 거기서 뭔가 임프루먼트 내면은 논문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카데미에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이 풀고 싶어하는 문제들이 많아서 이 동시성은 사실 한 20년 넘은 떡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풀 수 있어라고 이제 논문 쓰기 좋아서 일단 해봤고 실제로 뭐 작동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리서치가 되게 많기는 해요. 몇 년 전에는 길 제거하기 전에는 뭐 예를 들면 자바에 있는 트래싱 GC 그걸 파이썬 도입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트래싱 GC를 어떻게 하면 파이썬에 도입할 수 있어 막 이런 거 와서 발표하신 분도 있고. 그럼 이 발표도 약간 컨퍼런스처럼 CFP 같은 걸 제출하고 승인 받으면 오고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약간 느낌은 라이팅 토크 같았는데 아까 귀도 맨 앞에 앉아 있고 막 그랬는데 그런 분위기 아니라 꽤 이렇게 준비된 발표들인 것 같아서. 네, 그 랭귀지 서밋을 준비하는 오거나이저 분이 계시고요. 파이썬 코어 팀에 이제 그 루카스라고 그 디벨로per 레지던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PSF에서 완전 고용해서 그냥 업이 파이썬만 하시는 거거든요. 대단해서 그래서 그분이 이제 발표를 어떤 거 할지 토픽 다 정해서 다 제출하죠. 그래서 안 되는 사람도 떨어지고 이런. 저도 예전에 제출 떨어졌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발표 제안하고 네. 승인 받으면 발표할 수 있고 뭐 이런 네. 거군요. 이게 라이팅 토크가 아니라 약간 오프라인 회의 같은 느낌이지 않아요? 주제만 보면은. 그러니까 한 번 발표하면 막 그다음에 막 질문하고 뭐 맞아요. 막 계속 그러는 네. 분위기인 거잖아요. 그냥 네.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건 아니고. 이거 네. 이틀 한다고 하셨나요? 하루에. 하루. 와.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예요. 와. 조는 사람도 있나요? 그 실제로 피곤하신 분은 호텔 가서 자고 와요. 네. 그래야 될 것 이게 같은데. 다 또 뭐 시차 적응하고 막 이러면 진짜 피곤하거든요. 그죠, 솔직히. 그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재밌는 주제도 있지만 또 잘 모르는 얘기 나오면 좀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 주제를 아는 사람들도 있고 없는 사람들도 있겠네요. 그쵸. 주제가 한두 개가 아닐 거라. 네. 그래서 막 이제 자기가 잘 모르는 거 나오면 가서 좀 쉬러 가시는 분들 좀 있고. 다음 발표 주제 재밌네요. 네. 이제 요거는 좀 재밌죠. 네. 스티어링 카운실의 도전. 네. 그래서 그 에릭 스노우라고 이렇게 그 서브 인터프리터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이분이 봤을 때 파이썬 운영위원회가 일을 잘 하고 있는가? 이제 그 좀 질문을 몇 개 하셨어요. 네. 아니면 또 이게 효율적인가? 이제 도전?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몇 가지 이야기하신 게 일단 파이썬 운영위원회는 일단 벌런티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전업으로 일을 하기 힘드니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뭔가 팹이 나오면 이 피드백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고 팹이라는 건 파이썬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서들인 거죠? 네, 네, 그렇죠. 파이썬 엔핸스드 프로포절. 프로포절. 네. 네. 그래서 그게 어렵고 그 다음에 뭔가 이 의사결정이 사실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트랜스퍼런시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 근데 그리고 이제 뭔가 SC가 바쁘다 보니까 너네가 좀 팹 이런 거에 좀 디스커션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왜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그래서 막 이제 사실 이걸 어떻게 개선할까 하면은 뭔가 위임을 잘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사실 모든 그룹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긴 해. 이런 문제들은.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합의 기구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도 코딩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러니까 논의만 하고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기도 이제 만들고 싶은 거 그쵸. 작성도 하고 뭐 버그도 수정하고 그러다가 남의 피드백도 그러니까 맞아요. 어떻게 이게 스티어링 카운실이고 PEP라고 해서 좀 크지만 아주 작게 보면 그냥 오픈소스 메인테이너가 왜 내 PR 댓글 안 달아줘 이거 그냥 이런 거 같은 느낌인데 작게 보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좀. 네, 이제 어쨌든 이 팹 쓰는 게 그 사실 회사로 치면 테크 스펙 작성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 테크 스펙 승인이 지연되면 아무래도 좀 답답하신 분도 있고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게 회사 스폰싱 받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제 급한 거죠. 회사에 가서는 그렇죠. 스티어링 카운슬 승인 안 해줘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하루에 한 달일 수 있고. 이번 때 딱 승인 받아서 내 성과에 쓰고 싶은데 네.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개선할 건가 뭐 그것도 있었고 아까 이제 그 이야기했던 디스커션은 사실은 이제 그 저랑 같이 하는 베리라고 이제 엔비디아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딱 명확히 해가지고 게 우리가 이 디스커션 참여하는 게 바이어스가 있어 보일까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뭐 팹
이렇게 딱 작성해서 이야기 나오면 뭔가 피드백을 주는 게 막 이게 승인될 것 같은지 리젝될 것 같은 거에 대한 너무 그 이야기를 너무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막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거기 동조하는 것도 좀 그렇고 아, 그래서 일부러 안 한 것도 좀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왔고 분위기 좀 보면서 좀 그런 것도 있죠. 먼저 그렇겠네요. 뭐야 첫 댓글의 귀도가 원래 첫 댓글의 중요성 그쵸, 같은 게 그쵸. 있잖아요. 네. 하면 사실 밑에서 갑자기 나 반대하려고 그래. 그쵸. 이럴 수도 있고 좀 네. 그런 부담이 확실히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사실 뭐 귀도나 캐럴 이런 사람들은 이제 완전 초창기 멤버거든요. 스티븐 카운슬 처음 1기 하셨던 분이에요. 귀도가 BDF를 내려놓고 이제 그쵸. 본인의 인수인계를 해야 하잖아요. 이제 인수인계 했던 1기 멤버인데 뭐 그분들도 이제 뭐 이야기하는 게 너가 이야기한 게 맞긴 한데 이게 뭐 딱히 뭐 개선책이 없긴 해. 뭐 근데 굳이 이야기하면은 뭐 그 회의록 같은 경우는 뭐 저 캘리포니아 주는 뭐 그게 다 공개를 한대요. 그 주 의회 회의록 같은 거를 뭐 그래서 그 모델을 따라가면 어땠니? 뭐 이런 얘기도 좀 좋고. 예. 근데 저는 이제 저도 거기서 좀 이야기했던 거는 이제 그런 거죠. 뭐 사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야기 하나 했고 그래도 만약에 좀 급하다 하면은 좀 이야기를 해달라 이야기를 했었고 저는 올해 좀 다른 얘기인데 스티븐 카운실 멤버가 한 최근 2, 3년간 거의 안 바뀌긴 했어요. 그래서 근데 또 이제 젊은 친구들이 안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했던 얘기가 나도 하긴 했는데 좀 지금 다른 얘기를 했죠. 사실 사람들이 SC를 많이 해봐야 또 이게 뭐가 문제인지 알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래서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이랬던 잘하긴 했어요. 네. 그래요. 또 이런 챌린지를 공개석상에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또 건강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그렇죠. 피곤한가요?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투명하지만 사실 피곤함도 있다. 아, 그쵸. 여기서도 뭐 회의록 공개 좋죠. 저도 동의하지만 또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을 얘기하는 상황도 있죠. 사실은 생기잖아요. 모든 조직이 그렇지만 그게 꼭 뭐 이상한 계획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제 공개되는 걸 전제로 하면 조금 부담되는 누구나 발언이 부담되는 것도 좀 있고 하니까 그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런 거는 참여해 본 적 없지만 오픈 소스에서 저는 사실 그냥 메인테이너들이나 이런 활동하는 사람의 번아웃을 막으시는 쪽으로 무조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해요. 그 뒤에서 막 이의제기 이런 것보다 그 사람을 보호하는 쪽이 더 그런 쪽인 것 같긴 해요. 뭐 예를 들면 뭐 예를 하나 들면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오늘 프리스레딩이라고 하겠지만 제가 거의 한 2년간을 프리스레딩 기를 하다 하고 스티븐 클래스 들어왔는데 제가 이 프리스레딩 관련된 결정을 해야 되면은 되게 바이어스가 많이 껴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건 더 막 신중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뭐 파이썬뿐만 아니라 전체 오픈 소스 생태계에서도 이런 논쟁하다가 나 안 해. 그리고 가버리는 거 엄청 많거든요. 진짜 괜찮은 엔지니어들인데 너무 피곤한 거죠. 뭐 하면 뭐 이래라 저래라 막 말도 많고 그쵸. 이슈 제기하고 뭐 만들지도 않는 사람들이 막 감나라 배나라 하고 막 정작 밤새서 코드 짜는 건 난데 난데. 뭐 이러면 그치. 그러면 좀 그럴 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뭐 다 꼭 그런 사람들 떠날 때 글 쓰고 가거든요. 그냥 안 가고 맞아요. 그래서 Why I leave 뭐 이런 거. 맞아요. 그 다음 거는 좀 거버넌스를 하나 더 만드는. 아, 네 이거 이 베리가 위에 그 베리인가요? 네, 그 베리 월서 맞아요. 이게 이제 최근에 엔비디아가 또 이게 관심이 많아서 일단은 이제 조금 이야기를 좀 빼면은 일단은 파이썬 코어 팀이랑 그 PIP 관련된 그 패키징 관련된 거는 그 약간 거버넌스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 팀은 그냥 구현 체크 자체만 하고 있고 패키징 어떻게 할지, 뭐 휠 어떻게 할지, 뭐 PIP 인스톨 어떻게 이거는 아예 별도 그룹이 있고 근데 이게 또 완전히 또 분리가 될 수는 없어서 막 그 양쪽으로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패키징 팀이 아예 분리가 됐다 보는데 거기는 스티어링 카운슬 같은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로 그 스티어링 카운슬 하나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패키지 카운슬. 네. 오늘 뭐 시간상 다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베리월서가 최근에 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그 넥스트 휠 넥스트라고 해서 그 구호가 재밌어요. 리인벤트 휠이에요. 예, 바퀴를 제거하는 예, 그 바퀴 다시 만들기. 딱 네. 외국 사람들 좋아하는 그 유머 네. 말장난하는 네. 유머 그거네요. 네, 이제 그 이제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다 설치해보면 아시겠지만 그 GPU 버전 설치하기가 되게 까다롭잖아요. 막 어떤 쿠다 버전에 맞춰서 해야 되고 근데 파이썬 패키지가 그게 대응이 안 돼요. 그냥 원 패키지 원 인스톨밖에 안 되니까 CPU 버전 그렇게 설치가 되는데
그 텐서플로 파이터치 가면 홈페이지가 따로 설치가 되거든요. GPU 버전은. 그래서 그거 이제 개선하는 거에서 이따 휠 넥스트 이야기 살짝 할 텐데 그거 요즘 주도하고 있고 그래서 엔비디아는 요즘 이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적극적으로 서포트하고 있는 거 같아요. 만들기로 한 거예요. 패키지 컨스를. 아 패키징 카운트 아마 만들 것 같고요. 어. 네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발표하면 여기서 의사결정도 해요? 뭐 이렇게 손들어 보세요. 뭐 동의, 반대, 사실- 반대 5초 동안 반대 없으시면 통과합니다. 뭐 이런 의사결정을. 사실 여기서 하고 싶은 건 그거 강하죠.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너 여기 큰 반대 있어? 있으면 한번 해보고 없으면 우리 할게. 약간 이런 의지도 좀 강하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딱 그 다음 주제일 것 같아요. 그 러스트, 그러니까 그 데이비드 휴잇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그 파이오스라는 그 러스트로 C 파이썬 확장 작성하는 그 메인테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야, 요즘 젊은 애들은 C++ 코드 안 짜고 러스트 코드 짜. 이제 야 C 파이썬도 기여자 많이 늘려면 러스트 짜야지. 이런 얘기 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 너네 프리스레딩 하는데 러스트로 하는 거 너무 힘들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도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 파이오스리는 그 러스트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파이썬 C API 위에 랩핑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 C API가 러스트 프렌들리 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 디자인해 줄 수 있냐도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로는 더 공격적으로 나가면은 뭐 파이썬의 일부 모듈은 러스트로 그 예전에 리눅스 커널 이렇게 드라이버도 러스트 확장 이런 게 나오잖아요. 비슷하게 러스트도 아니 파이썬도 확장 모듈은 러스트로 바꿔보면 괜찮지 않아?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또 이게 이제 또 방송을 좀 잘 빌어서 좀 이야기를 하면은 저도 참 러스트를 좋아하는데 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 하나가 C로 GCC라는 이제 클랭으로 보통 빌드를 하잖아요. 여기서 커버리지는 플랫폼의 커버리지가 러스트 커버리지가 훨씬 넓어요. 아, 네.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아는 알만한 거는 러스트도 다 하지만 세상에는 많다. 훨씬 모르는 그런 얘기죠. 네. 플랫폼이 네, 훨씬 그래서, 많으니까. 네. 뭐 이상한 머신들이 되게 많다. 네. 듣도 보도 못한 네. 뭐 이런. 근데 뭐 그런 거죠. OS들이나. 그런 분들이 막 파이썬을 빌드를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새 빌드부터 안 된대. 요게 좀 까다로운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좀 그렇겠네요. 나오는. 사실 아까 뭐 동료들 저 회사 동료들이랑 잠깐 얘기했는데 몇 년 전까지 솔라리스 5를 쓰는 회사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러스트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러스트 뭐 안 될 수 있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버전 같은 것도 네. 있고. 그런 기계들이 또 이제 뭐 이름 없는 그런 운영 체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도 엄청 많잖아요. 사실 인베디드 쪽엔 특히 더 많고 그런 쪽에서도 다 호환성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C가 훨씬 유리하다. 그렇죠. 인정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요구사항들은 보통 그렇게 안 올라오긴 하는데 보통 이렇게 운영 쪽에서는 하위 호환성을 고려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걸 뭐 버리고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사실 파이썬처럼 오래된 데는 더 쉽지 않은 그쵸. 결정인 것 같아요. 그러게. 음, 여기서도 이런 고민. 지금 사실 뭐 아마 아까 얘기했던 UV 그것도 다 러스트로 네. 작성된 거 알고 있는데 네. 요즘 사실 대부분의 언어에서 사실 약간 도구들이 러스트로 교체가 되고 이제 자바스크립트도 막 많이 그렇게 되고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게 약간 제가 느끼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그렇게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좀 더 가깝게 붙으려고 하나 보네요. 이제 확장까지 러스트로 좀 더 해보자.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커버리지 이슈 때문에 그 GCC 러스트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 러스트 백엔드가 이제 LLVM이 되는데 이 클랭의 커버리지 되는 것만 커버가 되는 거고 사실 GCC 커버리지 엄청 넓거든요. 그래서 GCC 백엔드로 간 러스트. 그래서 요거 요즘 프로젝트가 좀 인기가 있긴 오, 근데 저도 이게 약간 이거 들으니까 생각나는데 저 작년에 뭐 미국 가서 거기서 만난 분도 브라우저 쪽 작업하느라고 C로 하시나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요즘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이런 사람들이 C를 안 하니까 유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고령화가 되고 있고 거기는 안 오고 이제 네. 결국 이게 일이 되려면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젊은 사람들이 그쵸, 해야 그쵸. 되는데 아마 이런 얘기에는 그런 고민도 아까 조금 살짝 얘기하신 것처럼 있지 않나? 계속 기도가 할 거야? 약간 이런 느낌 같은 거죠. 그 약간 C를 가르칠 수도 없고. 몇 년 전에 그 나사에서 코볼 개발자 구하는 공고가 있었잖아요. 네. 나중에 C 개발자 구하는 공고가 그런 느낌으로 올라올 수 있겠네요. 그럴지도 모르죠. 아주 먹고 살 게 이제 남아있긴 하네요. 네. 할 줄 아는 입장에선 그런데 이제 신규 유입이 중요하다. 네. 안 중요하면 생태계가 다 없어지니까. 마크시아는 발표 2개나 했네. 아 이분은 그러게요. 엄청나신 분입니다. 아, 그래요? 엄청 고렙이고 예, 엄청 천재고 그래서 근데 이분이 이제 길 이제 없애니까 이제 네. 그 다음은 우리 그러면은 이제 그 자바에 나온 버추얼 스레드 오. 코르틴
이런 거가 이제 들어가지 않겠냐 해서 이야. 그 버추얼 스레드 우리도 파이썬에 넣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래서 요거 구현할 수 있다 이런 거 제안하셨고 프리스레딩도 아직 적응을 못했는데 버추얼 스레드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스레드 너무 좋아 진짜. 아 좋아요? 네, 코딩 같은 거 진짜 써보면 너무 편하고. 오 그렇군요. 그래서 그리고 그쪽 JVM 쪽에서는 그 아마 버추얼 스레드 이게 버추얼 스레드인가요? 버추얼 스레드가 뭐 프로젝트 룸 네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들어왔을 텐데 그거를 되게 성공적인 아 걸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용자들은 거의 영향 없고 네네. 내부 안에서 고생은 엄청 한 것 같은데 바꿔서 그 혜택은 다 누릴 수 있게 아. 해서 약간 되게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평가받는 어. 것 같더라고요. 아마 그런 영향에서 여기서 이런 네. 가 나오지 않았을까. 네, 자바에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음. 성공을 보고 이제 똑같이 따라가는 거 아마 음. 비슷하게 할 것 같아요. 버추얼 스레드 들어오면은 그냥 사용자는 그냥 이거를 그냥 그 좀 바꿔서 그냥 거의 그 인터페이스 그대로 쓰고 영수적으로 나 이거 버추얼 스레드 쓸 거야 이렇게만 하면 될 수 있게 이게 엄밀히 말하면 조금 다르긴 해요. 실제 시스템 스레드랑 이 버추얼 스레드랑 그렇군요. 다를 수밖에 없어서 이 제안에 대한 어떤 분위기는 어땠어요? 나쁘지 않죠. 사실. 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길 재고도 안 끝났는데 벌써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네. 제가 생각했던 그 다음 로드맵이 이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해요. 현실적인 그런 거군요. 아 좋긴 좋은데 아, 지금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하지? 다음 카운실에 하지 않을까? 아. 찬성? 왜? 어차피 지금 안 해. 지금 안 해. 이러면서. 네, 그리고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네. 예, 요거는 이제 그 마틴 디말로라고 해서 이분도 이제 메타에서 신더 개발하시는 분이에요. 그 신더 개발하시는 분인데 이게 이제 C8선 너무 느리니까 이제 회사마다 다 JIT 컴파일러 다 따로 만들고 이거 할 때마다 버전 오버 할 때마다 코드 다 고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지 말고 우리 플러그인으로 좀 JIT 할 수 있게 좀 해달라. 실제로 파이토치도 안에 JIT가 따로 있거든요. 그 파이썬 오브젝트를 그대로 실행시키는 게 아니라 그 리라이팅을 다 다시 해요. 그래서 메타가 상당히 이쪽으로 좀 인볼브 많이 되는데 파이토치도 그렇고 신더도 그렇고 너네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고 있는 JIT도 그렇고 요거 루비처럼 이렇게 플러그인으로 할 수 있으면 좀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 나왔고 실제 아직은 좀 실험 단계긴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할 수 있게 좀 제안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되면 저도 컨셉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문제는 이 인터페이스 어디까지 노출을 해야 되고 그렇죠. 예. 요거 그 누구는 여기까지 원했는데 누구는 더 원할 수도 있잖아요. 요거에 대한 좀 조절점 좀 어렵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이건 좀 재밌다기는 좀 이상한 것 같고 좀 문화가 좀 달랐다 느꼈던 네. 게 이제 미셸 포드라고 코어 개발자 중 한 분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1분간 묵념을 하더라고 실제로요. 그래서 진짜 1분간 진짜 아무도 조용히 그냥 딱 있는 그 분이 사진 띄워놓고 끝난 건 누가 얘기해줘요? 그게 이제 땡 하고 올려요. 아. 네. 사진 띄워놓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약간 추도사 비슷하게 하고 오. 그 좀 되게 좀 특이한 경험이 됐어요. 레리 헤이스팅스 어디서 이름이 많이 유명한 것 같은데 네, 텍스분 아닌가요? 파이썬 관련? 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 미셸 포드랑 레리 헤스팅은 되게 유명하신 분이 네. 맞고요. 네. 책도 쓰셨고 예전에 아마 이분이 그 길 제거하는 것도 해보셨을 거예요. 네, 길렉톰이라고 지금 보이시죠? 이거가 그 예전에 길 제거 못한다라는 결론이 있던 프로젝트고 네, 하지만 이분은 실패했는데 다른 분이 이제 성공한 거죠. 네, 그랬군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제가 좀 재밌어요. 네. 그 파이썬 노스탈지아 바이 킨로썸 이거 기도반 로썸이 이제 마지막에 이게 이제 기도 회사- 반도섬을 이렇게 표시하는군요. GVR 이렇게 쓰는 거야. 예. 이거 왠지 이런 것도 멋있어. 벌써.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런 거죠. 사실 회사가 커지는 다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귀도가 생각하는 파이썬은 월스 이즈 베러이라 그래서 좀 완벽하지 않아도 이것저것 피처 붙여보고 이랬던 시절이 있는데 언제부턴가 파이썬에 뭐 피처 하나 넣으려면 펩도 써야 되고 이게 얼마나 완벽한지도 해야 되고 너무 느리고 그래서 나는 그 시절이 좀 그립다. 우리가 자유롭게 피처를 붙이고 할 수 있던 시절이 그립다. 약간 이런 얘기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막 결론이 있다는 건 아니었고 야, 그 월스 이즈 베러라는 게 우리가 지금도 적용할 수 있는 철학인가? 막 이런 얘기를 살짝 하시더라고요. 뭐 좋게 해석하자면 이제 빠른 실행과 빠른 실패 네. 이런 거 해도 괜찮다. 파이썬 아직까지 그런 거야라고 느껴지는데 네. 뭐 나쁘게 해석하자면 이제 약간 커진 기업들이 그쵸. 야 우리 스타트업처럼 빨리 일해야 돼. 빨리빨리 결정하고 빨리빨리 실패해봐. 그러면서 아웃풋을 빨리 내기를 기대하잖아요. 네. 그런 느낌도 좀 들고 그렇죠. 어느 쪽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네, 기도도 좀 빠르게 붙여보고 빠르게 실험하면 이걸 좀 원하긴 하는 것 같아요. 답답하긴 하거든요. 제가 봐도. 지금 몇몇 명짜리 회사하고 몇 천만 명이 쓰는 서비스가 됐는데 10명째 얘기하면 어떻게 해라고 그렇죠. 느끼는 사람이 있을 그렇죠, 거고 그렇죠. 여전히 그 뭐 비슷하게 답답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이게 등치라는 게
좀 그런 트레이드오프가 어쩔 수 없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파이썬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의 세계 최고 1위 사용자 1위 언어로 올라갔잖아요. 작년인가? 기톱 기준에서 뭐그 조사 기간마다 다르겠지만 네. 작년 네. 기톱 기준으로 올라갔죠. 근데 이 파이썬이 이제 어깨에 얹고 있는 그 생태계의 무게감을 생각하면 잘못 들어갔다가 그 여파가 어마어마하니까 쉽지 않긴 한데 근데 그만큼 또 고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프로덕트 하나에 30명이 붙어서 하는 프로덕트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쉽진 않아요. 네. 네. 엔지니어 30명이 붙어 있는 프로덕트라서. 30명도 그러네요. 와. 그래서 랭귀 서밋은 그냥 이 정도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동희님은 발표 안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키노트를 했었죠. 네. 키노트 얘기 좀 해주시죠. 키노트 어떤가요? 네, 키노트 이야기는 사실 제가 여기 사실 맨 위에 유튜브 링크 들어가시면은 제가 부끄러워서 제가 링크는 못 걸어놨고요. 네. 왜요? 제가 발표하는 거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왜냐면 영어로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요건가요? 저희 뭐예요? 아닌데? 맨 위에 링크 들어가면 이제 요거요? 플레이리스트가 있어요. 네. 플레이리스트에 네. 저희가 찾아서 네. 저희 설명에 넣어놓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웰컴인가요? 웰컴? 아니요. 그 스티어링 카운슬 키노트가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직접 링크 해주시지 그랬어요. 제목이 뭐죠? 찾기 어렵잖아요. 검색을 하시면 되고 스티어링 치면 될 것 같아요. 동의 쳐도 될 걸요. 네. 네. 안 나오는데? 파이썬 스트리밍 이 로드를 다 한 다음에 해야 되나 돼요. 아, 110번에 있어요. 110번. 어우, 이게 첫날 발표고 첫날 키노트가 아니네요. 네, 중간에 있었어요. 키노트가 많구나. 네. 살짝 틀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 화면만 봐서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쓰긴 좀 그럴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렇게 발표하는 스티어링 카운실이 PEP 13에서 제한된다 보군요. 네, 제가 정확히 그걸 다 기억하고 있지 아니, 여기 못하고요. 첫 페이지에 네. What is the steering council하고 밑에 PEP 13 써 있어서 네. 음, 근데 사실 이게 화면에 안 잡히는데 이게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가운데 앉혀놓고 시키더라고 발표를요. 저는 그래서 그때 이게 영어가 진짜 그냥 들리는 건 소리요, 보이는 건 청중이요, 약간 이 느낌이 그때 받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다 이렇게. 네, 그래서 제가 스티어링 카운실 5명이 다 나오는 키노트군요. 네, 이거는. 맞아요. 한 분은 사실 못 오셨어요. 그냥 유럽 여행 간다고. 아. 네. 한 분은 엔트로피 계시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당근 1명, 네, 엔비디아 1명, 블룸버그 1명, 그리고 이제 커틀 소프트라고 그 이제 좀 다른 컨설팅하는 회사 이렇게 하고요. 그때 저번에 그 말씀하셨던 2명 이상, 3명이면 어떻게 되냐? 실제 규정이 없더라고요. 네, 아마 사임을 해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했던 거는 이제 그런 거예요. 스티어링 카운슬이 뭐고 어떤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스티어링 카운슬 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우리의 펀드를 이렇게 잘 쓰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펀딩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파이썬 스티어링 카운슬만 할 수 있는 게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워킹 그룹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워킹 그룹 한 쪽을 발표를 했었어요. 네. 사실 뒤에 기술 이야기 하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난 짧은 거 할게 해가지고 워킹 그룹 이거 설계하는 거 워킹 그룹 누구 있고 이런 거 소개하고 뒤에 이제 3.14에 어떤 기능 출시됐다. 이 파블로 갈린드라고 블룸버그에 있는 친구가 이제 발표를 하고 이런 자리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동 발표네. 이렇게 릴레이처럼 돌아가면서. 네. 그래서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저는 심지어 저만 아마 여기 서서 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그 대사를 미리 준비해서 갔거든요. 왜냐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안 보고 못 하겠더라고요. 연습을 해갔는데 그래서 하는데 막상 갔는데 그 가운데서 앉아서 할 거고 그럴 거면 아래 뭔가 세팅이 필요하대서 그리고 난 가서 서서 할게. 이거는 뭐 처음에 제안이 온 건가요? 너 키노트 좀 해줘 이렇게? 원래 이게 관례예요. 매년 있는 거. 네. 봐요. 스티어링 카운실 키노트는 항상 매년 있어요. 근데 여기 뭐지? 워킹 그룹. 그 중에 하나께 파이썬 도큐멘테이션 에디토리얼 보드를 발표하신. 아니요. 제가 워킹 아니에요? 그룹 전부 다 소개했어요. 다 소개한 네, 거예요? 시간 엄청 짧을 거예요. 네. 그럼 이 워킹 그룹 같은 것도 스티어링 카운실이 승인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 딜리게이트 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타이핑이나 도큐멘테이션이나 약간 이쪽은 전문성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근데 모든 의사결정을 저희가 하면은 너무 밀리니까 그렇죠. 약간 이분들 믿고 가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TF군요, TF. 그렇죠. 네. 우리나라식으로. W3C도 워킹 그룹 그쵸, 있고 그쵸. 뭐 쿠버네티스 이런 데는 시그 뭐 스페셜 인터레스트 그룹인가? 뭐 이제 그런 것들이잖아요. 이렇게 특별히 좀 파야 될 거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네. 만들고. 그러면 저런 거를 이제 이거 보니까 이런 것도 다 PP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PP로 제안을 올리고 맞아요. 통과가 되면 발렌티어를 또 모집하는 거예요? 그 워킹 그룹에서 일할 사람들이 네, 필요하잖아요. 엑스퍼트가 다 있어요.
아, 그리고 엑스포트 바뀐 팹도 업데이트 또 돼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PVP를 올릴 때부터 그 엑스퍼트를 미리 얘기도 하고 설득도 하고 아 그쵸. 네. 해가지고 하는 건가 보네요. 네. 아, 실제 이 도큐멘트나 에디터 보드가 최근에 관심 가지고 막 그런 것도 있어요. 막 그 각 지역 파이썬 언어를 트랜스레이션 해야 되는데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 번역이 중화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번역 플랫폼을 다 만들고 있거든요. 각 국가마다 뭐 그리스에서도 만들고 있고, 그쵸, 한국에서도 그쵸. 만들고 있고. 근데 그게 엄청 비효율이잖아요. 그래서 막 그럼 이 트랜스레이션 도큐멘트 에디터 보드가 이제 그 중앙 플랫폼을 디파인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발런티를 좀 쉽게 구할 수 있게 막 이런 것도 논의하고. 이거 이름도 읽어주셨어요? 아, 네, 다 읽었고요. 이거 발음 연습하셨어야겠는데요. 그래서 다 한글로 적어놨어요, 제가요. 그러면 이게 각 국가 나 발음이 어렵잖아요. 이게 그러니까요. 맞는 발음인가? 이게 읽기 어려워 보이는 이름도 있네. 우리 기준으로는 네, 익숙하지 않아서.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아니, 전 자신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되는군요. SC로서 공식 발표는 처음 대만에서 하셨던 게 대만은 이제 올해 9월이고요. 아. SC로 외부 발표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고. 처음이네요. 실감 나셨겠네요. 이런 거. 그러게요. 부담이 많이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쨌거나 오프라인에서 처음 만나면 축하한다는 얘기도 많이. 네, 많이 하고 그러죠. 뭐 발표 좋았다. 뭐 사실 진짜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기분 좋긴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키노트 마지막 가면은 네. 펩 799 리뷰한다는 이유가 좀 살짝 있을 텐데 프리세팅? 저희가 프리세팅 이야기 살짝 나와요. 네. 이 이야기 살짝 하면은 현장에서 그 프리세팅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렇게 많이 나왔고 그래서 저희가 결국 이야기했던 거는 뭐 아직 사실 펩 799를 좀 리뷰하고 있긴 하고 이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이 프리세팅이 미래라고 생각한다. 이 정도 발표가 좀 직전에 들어갔던 문구긴 해요. 네. 저 발표자분들은 뭐 토끼 귀 같은 걸 머리에 쓰고 그러게요. 발표를 하시네요. 저 파블로 저분이 저런 걸 좀 좋아하시는 그 다른 발표 보면은 이게 바나나 있고 이렇게 바나나 오션 되게 외향적이세요. 근데 재밌는 건 저분 가수 그 인디 밴드도예요. 와. 앨범도 냈어요. 예. 취미가 많으신 분이네. 아니 아까 그 SC 이름 소개에도 바나나 그림 이모지가 있길래 이거 왜 들어가 있나 했더니 약간 이런 거 좋아하시네. 그래 하나가 혼자만 거기 바나나가 위에 있길래, 이모티콘이 네. 있었어요. 네네. 여기 바나나 있죠. 아 그렇죠. 네. 블룸버그 저분이 한 거잖아요. 출신이군요. 네. 하나. 동희님도 뭐 해요? 뭐 하나. 당근? 당근? 다음에는 그 탈을 가져가는 거. 당근이 탈. 토끼 탈을 쓴 멍멍이 탈을 쓴 동희님이 되는 거군요. 그러면. 너무 상업적으로 붙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네, 이거는 네, 다른 화면 보이는데. 네, 아무튼 그렇고 그 이제 파이콘 US 좀 제가 안 그래도 이번에 좀 네. 주제 괜찮았던 거 몇 개 좀 뽑아왔어요. 네네. 그래서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요즘 프리스레딩 관련된 것도 많고 그다음에 제가 괜찮다 느꼈던 게 사실 한국에도 ML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선 많이 쓰시긴 하거든요. 이게 파이썬으로 코드 좀 느린 거 있어서 이분이 이제 그 사이선 실제 하시는 분이 사이선 코드 잘 짜는 거 이거 유튜브 이렇게 파이콘에서 발표를 해서 이런 거 볼만해서 갖고 왔고 그다음에 사이선하고 시파이선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달라요. 그 사이선은 그냥 C 확장을 파이썬 같은 문법으로 작성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파이C 코드의 DSL, 파이썬 like. 그러니까 어렵죠. 근데 파이썬 문법으로 C 코드 작성을 하시면 돼요. 파이썬 문법처럼 C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언어다. 네, 그러면 그걸로 이제 확장 모듈이 나오는 거고, 네. 그러면 내가 C 코드를 잘 몰라도 그냥 확장 모듈 작성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C 파이썬하고 바인딩을 붙이면 이제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ML 하시는 분들은 직접 라이브를 구현하실 때 이거 사이선 많이 쓰세요. 그래서 이거는 국내에 계신 분들도 발표 들으면 재밌을 것 같아서 넣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거 빌딩과 녹일 로드 밸런스 이거는 이제 사람들 프리 세팅 너무 많이 실험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로드 밸런서를 내가 그러면 프리 세팅 작성해 볼게. 자기 작성하면서 겪었던 문제들 네. 스레드 다 작성하고 뭐 데이터 쉐어했던 이게 느려지고 살짝 이상한 내용이 있긴 했는데 뭐 전체적 내용은 좋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이제 프리 세팅 되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체험할 수 있어서 30분짜리 세션인데 한번 들어볼 만합니다. 이것도.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3점 아까 얘기했던 파이오3 러스트로 바인딩을 만들면은 이게 프리세팅일 때랑 일반 길일 때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요거 확장 모드 작성하신 분들은 알면 좋아서 이런 발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GPU
makes a Python slower에서 이 엔비디아에서 와가지고 엔비디아 아니고 블룸버그 개발자가 그 GPU 관련된 코드 쓸 때는 뭐 어떤 걸 주의해야 돼, 어떤 건 잘해야 돼, 최적화 기법 막 설명해 주거든요. 이건 사실 국내에서는 컴퍼런스 좀 보기 힘든 내용이긴 해요. 네. 어떤 블록 단위로 뭐 만들어왔을 테고, 카피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종류의 알고리즘 효과가 있고, 어떤 종류의 알고리즘 효과가 없고, 막 이런 거 설명해 주는데 되게 좋긴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대학교에서 3주짜리 강의해야 되는 거 1시간 동안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것도 꽤 내용은 되게 좋았다. 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Reinventing the 휠 해서 이것도 이제 아까 봤던 베리 월서랑 음. 다른 분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요즘 파이썬에서 관심 있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 파이썬을 예를 들면 텐서플로우를 설치한다, 파이썬을 설치한다, 그러면 내 머신하고 최적화된 파이썬 패키지를 딱 자동으로 디텍팅해가 설치해준 거 우리가 새로운 휠을 정의할 거고 그거 휠로 하는 워킹 그룹을 지금 만들었고 우리 가고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 되게 이거는 많이 그 앞에서 랭귀지 서밋에서 제안했는데 별로 반대가 없으니까 이제 여기서 발표하면서 뭔가 공식적으로 런칭하는 느낌인가요? 그것보다는 아까 그 랭기 서밋에서 이야기했던 거는 그 패키지를 위한 그런 스티링 카운슬을 네. 오거나이즈 하는 거고 요거는 그냥 타이핑 이 패키징 팀 자체에서 관심 있는 우리의 이제 과제인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실제로 파이썬 패키지를 관리하는데 되게 이슈가 많아요. 네. 뭐 당근도 자체적인 파이썬 패키지 저장소가 있는데 거기서도 막 예를 들면은 우리 회사에 포크된 그 라이브러리가 있고 오피셜 라이브러리가 버전이 다른데 네. 같은 저장소에 있으면은 뭔가 설치할 때 뭔가 좀 옵션 더 넣어주긴 해야 그렇겠죠. 되거든요. 근데 사실 해외 테크 회사 같은 경우도 그런 라이브러리 운영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게 너무 불편한 거죠. 이거 해결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 다 안건 와가지고 우리가 넥스트 휠이 뭔가 뭐 이런 것들 좀 정의하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오는 회사들은 다 그쪽에 관심 많은. 그리고 이제 먼저 숟가락 올려가지고 우리가 네. 이걸 주도하겠다. 근데 엔비디아는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죠. GPU를 네, 팔아야 네. 되니.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요즘 이제 하도 AI 관심 많아서 이 파이단틱 AI라고 내가 프로덕트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을 파이단틱으로 어떻게 하면 좀 잘 작성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하는 이제 스폰서 발표했는데 이것도 되게 내용이 좋았고 사실 저도 뭐 이런 어플리케이션 작성 많이 해본 건 아닌데 앞으로 미래는 이런 거 아닌가 싶어서 간단하게 갖고 와봤고 그 다음에 타이핑 서밋이라고 해서 아까 랭귀지 서밋은 사실 나중에 이제 블로그로 공개는 될 거예요. 네. 내용 공개되는데 영상이 공개되진 않거든요. 근데 타이핑 서밋은 그 타입 관심 많으신 분들이 하는 또 똑같은 서밋이어가지고 이거 보면은 이제 랭귀지 서밋 또 분위기 이런 분위기인구나 좀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번에 그 아스트라에서 발표한 TY도 있고 그다음에 메타에서 발표한 파일 리플라이도 있는데 이 각 엔진에 나와서 발표를 하고 심지어 TY 발표자 먼저 발표하고 뒤에서 파일 리플라이 발표하고 막 서로 디스도 하고 막 이런 것도 있고요. 와. 그리고 파일 이제 리플라이가 이번에 새로 만들었다고 공개한 그거.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이야기가 좀 재밌는 게 그 인스타그램 내부 코드 중에서 패키지를 막 수천 개씩 임포트하는 코드들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툴을 작성해서 빠르게 만들면은 진짜로 그 내부의 빌드 시스템 엄청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 효율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근데 좀 재밌는 건 또 뭐냐면 이 TI 만드신 분이 원래 메타 소속이세요. 아스트라 가기 전에 메타 칼 메이어라고 해서 이분이 원래 메타 직원이었는데 아스트라 가서 타입 이걸 만들었고, 근데 듣기로는 메타에서 비싼 일을 했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좀 그 윤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설명 나왔고, 네. 실제로 문제 잡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네. 네. 메타에 있는 걸 가지고 나가서 뭔가 기술 유출이 있다 이런. 네, 실제는 컨셉이 다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예, 안에서 하다가 밖에서 했다. 뭐 비슷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네. 양쪽 회사에서. 그랬군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덜 지루할 얘기하면은 이제 아까 스프린트 사진 이거 먼데이 나인 네. 요거 살짝 보여주시면은 실제 스프린트를 하면은 이렇게 다 방을 다 적어서 해요. 그래서 뭐 와이파이도 있고 뭐 플로트리도 있고 그러면 퍼스트 타임 C 파이썬 컨트리뷰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방 하나 있고 옆에 운영하는 사람들이 막 적는 거죠. 네, 막 맞아요. 아. 템플룸이라고 해서 저희가 불렀던 그 아래 C 파이썬 코어 팀이 하면 여기 이제 템플룸이고 그래서 아까 여기 있던 파일 리플라이도 여기서 막 할 수 있고 막 프리스레딩 관심 있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라이브러리 포팅하고 온 사람도 있고 했어요. 그래서 막 이거 같이 하고 그리고 조금 아래로 한을 내리면 뭔가 경고창이 떴는데 네. 이거 아닌가요? 이거 뭐가 떴는데요? 네. 여기 사람들한테는 안 나갈 것 같아요. 네. 네. 안 나갈 것 같기는 한데 한번 봐주세요. 네, 여기 보면은 이거 타입 체크 TY 발표한 날 그 네. 사람들 아래 좀 내려주시겠어요? 화면. 화면을 아래로. 다음 사진. 네. 다음 사진. 네. 네. 요거 사람들이 가서 보고 있는 거. 네.
이 뭐예요? 이건 이제 그때 TY 발표할 때였는데 사람들 줄 서가지고 예. 꽉 찼구나 예. 이렇게. 프리스레딩도 같이 발표했거든 이때. 전 이거 소식 사실 잘 모르는데 이게 뭔가 온라인에 공개되고 발표는 여기서 처음 하는 뭐 그런 거였던 거예요? 그쵸. 온라인 발표나 공개는 나중에 한 거고요. 발표가 먼저죠. 아 여기서 발표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TY를요? TY는 파일 리플라이는 이제 미리 파일 리플라이는 이미 발표를 했었고 발표했었죠. 했었고 이제 와서 이제 실제 이게 뭔지 설계하는 장면인 거죠.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네. 많이들 와본 거군요. 네. 와 사람들 꽉꽉 차네요. 네. 진짜. 그리고 또 엔비디아에서 발표하는 이야기들 막 보면 사람들 꽉꽉 차 있고 물론 막 사람 없는 것도 있어요. 네. 의자 좀 불편해 보이는 느낌. 그리고 이제 발표 들어가면 뒤에서 이걸 찍더라고요. 이렇게 막 체크하는 걸. 네. 네. 요즘은 우리나라는 잘 안 하는데 해외 최근에 가면 다 그걸 하는 것 같아요. 그거 패션 들어갈 때 인원 체크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걸 다 찍고 맞아요. 뭐 라이팅 토크처럼 개방된 곳에서도 듣고 있으면 와서 찍어보고 이렇게 찍어서 내가 보기엔 통계 자료 같은 것 때문에 하나 이런 생각하긴 하는데. 네. 그럴 수 있겠네. 그리고 좀 내려줬다 사진 바꿔. 이건 넘어가 주시고요. 네. 이거 넘어가시고. 네. 이걸 봐야 이걸 봐야죠. 네. 이게 아까 잘생긴 그 느낌인데요. 발표하는 장면 그거군요. 네. 네. 키노트. 이야. 그리고 하나 더 넘어가 주시면 이건 이제 오픈 스페이스라고 파이콘 KR 되는데 보시면 아시는 조금 더 주제가 많아요. 그래서 막 별의별 주제가 저는 실제 여기 가서 처음으로 그 엔지니어링 매니저의 모임이 있더라고요. 토론하는 거죠? 네. 가볍게. 네. 그래서 막 앉아가지고 막 요즘 우리 고민이 뭐고 막 채용은 너네 어떻게 하고 막 채용 바는 어떻게 하는 게 좋고 막 심지어 매니저 아닌 사람도 와가지고 막 아니 왜 왔어 물어보면 매니저들 무슨 생각이 너무 궁금해서 왔어. 막 이런 거 하는. 네. 여기 하이 퍼포먼스 장고도 있고 파이 배치도 있고 네. 뷰티풀 숲 관련된 것도 있고. 네. 그래서 그냥 책상 안에 앉아서 둘러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경험이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네요. 블랙 있다 블랙. 그렇죠. 블랙. 이렇게 참여 같이 할 수 있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이거는 국내 파이콘에서도 합니다. 오픈 스페이스가 너무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잘 사람들이 잘 와요. 근데 작년에는 장소를 조금 잘못 잡았어요. 너무 구석진 곳에 잡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 잘 몰라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원래는 되게 그래도 꽤 많이 참석하는 편이고 이제 사실 관심 없어도 이렇게 기웃기웃하다가 뭐 아는 사람 있으면 옆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듣다가 참여도 하고 또 이제 이게 뭐야 하고 왔다가 사람들 웅성웅성 앉아서 이야기하니까 거기서 이제 참여하기도 하고 네, 재밌어요. 주제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요즘은 여기는 뭔가 모니터에 띄운 게 미리 신청을 받았나 싶은데 최근에 뭐랬는데 우리 파이콘 코리아 가보면 이만한 전지 같은 걸 벽에 붙여놓고 그렇죠. 315 그럼 제가 지금 적는 거죠. 요런 분위기로 하잖아요. 얘기 이렇게 적으면 이런 분위기로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자기가 적고 자기 가서 혼자 가서 처음엔 혼자 뻘쭘하게 이렇게 앉아 있으면 한 명씩 오서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많이 한 것 같아요. 발표하신 분이 얘기 길어지면 그냥 저기다 하나 적어놓고 같이 그렇게 가서 가기도 앉아서 맞아요, 하고. 맞아요. 네. 좋네요. 그러니까 발표자와 얘기를 후일담을 나눌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네. 네. 또 사진 넘어가 주시면은 네. 네, 뭘 발표 이렇게 하는 분위기고 다음에 또 넘어가 주시겠어요? 네, 이거가 좀 재밌어서 그 파이썬 코어 개발자들 모여가지고 중간적으로 발표하다가 모여요 이렇게. 여기 하다가요? 네, 여기 앞에 있는 5명이 전부 다 파이썬 코어 개발자예요. 발표 끝나고 아니에요? 네, 발표 끝나고 네, 아, 모여가지고 막 계속 논의하고. 다음 발표에서 보통 쫓겨나는데 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고요. 나가시면 오픈 이제 스페이스 만드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 막 논의하고 우리 이거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고 막 발표 듣다가 생각 바뀌면 또 이야기하고 막 이런 뭐 이런 자리 정도입니다. 네. 이거 아까 보여주셨던 네, 보여주신 랭귀지 거고. 서밋이고. 네. 사진이고 네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피츠버그. 피츠버그. 이거 사진 피츠버그 동네 약간 살짝 보여드리려고 약간 이런 동네고요. 약간 차분한 동네 같은 느낌. 네, 동네 되게 차분해요. 네. 그리고 사실 뭐 엄청 막 잘 사는 동네는 아니라는 느낌 받긴 했거든요. 네. 이 러스트벨트라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그래서 왜 러스트 벨트예요? 저도 정확하게 그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그 가운데가 아마 러스트벨트 미국의 아, 중부권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예전에 뭐 그런 산업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그쵸. 류 산업. 네. 그런 이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제조업이 많은 지역 뭐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 용어가 정확한 유래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 지역이 그런 산업들이 있어서 그렇게 그걸 부를 수 있었다. 러스트벨트라고. 한때 제조업이랑 철강 산업이 번창했다가 산업 쇠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지역. 북동부나 중서부.
아, 네. 네. 보통 동네요. 러스트 컨퍼런스는 다 러스트 벨트만 이렇게 다니면서 죄송합니다. 네. 약간 놀리는 요거는 놀리는 느낌이. 요거는 제가 사진 올린 게 제가 이제 그때 그 동네를 놀러 갔는데 네. 여기 그때 사진 못 찍었고 그 갔더니 뭐 지역 축제를 하는데 피로기 뭐 이런 페스티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피로기. 줄이 뭐 한 3시간 기다려야 되는 줄이 막 오. 9개씩 있는데 그래서 아 미국 내수 괜찮다 생각보다 뭐 이런 생각도 했고 그래서 그게 뭐냐 했더니 이게 만두래요. 동유럽식 만두. 근데 이게 이 피츠버그 동네에 되게 유명한 좀 특산물이래. 이게 알고 보면 동유럽 이민자가 되게 많은 동네래요. 그래서 이거 맛있는 집안 가가지고 사진 찍었고 그래서 그 다음 넘어가시면은 근데 저는 저 방금 그 사진에서 약간 도시가 위험한가 싶은 느낌이 든 게 좋게 문을 다 철문이랑 유리도 다 셔터로 막아서 그러게요. 네 사진 하나 더 내려주시면은 2개 내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생긴 그 만두 같은 걸 팝니다. 맛없게 생겼는데. 아니 실제 맛은 괜찮고 어. 맛있어서 치안이 엄청 좋은 동네냐면 좀 더더욱 보긴 했어요. 네네. 그렇군요. 근데 보통 제 경험에서는 이 컨퍼런스를 하면 사실 그래도 여러 곳에서 오니까 비교적 안전한 도시에서 많이 그쵸. 하는 거거든요. 좀 그런 인상이 있거든요. 보통 컨퍼런스를 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그렇게 심각하게 걱정할 정도로 위험한 도시는 아니다라는 아니다. 느낌은 철문 하나 있다고 너무 위험한 거. 네, 실제로 시안이 아주 좋은 동네는 아니긴 했어요. 네네. 그리고 앞에 사진 넘어가 주시면 이건 빌 게이츠 센터인가요? 요거는 저도 센터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기 그 피츠버그에 되게 유명한 학교가 딱 하나 있는데 카네기 멜론 대학이에요. 컴퓨터 사이언스의 약간 카네기 산지죠. 멜론이었군요. 네. 그래서 가서 사진 한번 찍어봤고요. 음. 분위기 되게 좋고 학교 안에 사진 들어가면 막 자기들 자랑도 엄청 하더라고요. 우리 막 이런 리서치 했어. 그래서 좀 부럽긴 했다. 그래서 이거는 게이츠 재단이 만든 뭔가 장소인가 보네요. 게이츠 센터라고 게이츠 센터. 되어 네. 있는 거 보니까. 그렇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서는 이제 투자하면 건물 이름 지어주고 네. 붙여주고 이런 거 많이 하는 거. 아, 그런 식으로. 이 사진도 카네기 멜론 대학교 안에 있는. 네 맞아요. 이게 거울 보니까 사진 찍어주시는 분이 무릎 꿇고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찍어주시네요. 그쵸. 한국인들 열심히 사진 찍죠. 잠바도 바뀌셨는데요? 아 그쵸. 네. 요건 뭔가요? 여기도 카네기 멜론 대학 건물. 아, 대학교 건물. 카네기 멜론이 야. 써있네요. 카네기 멜론. 저 카네기 멜론은 건물 자체를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예. 한 번도 본 적. 하나 넘어가 주시면은 아마 실내 사진 아까 제가 찍어놓은 게 있을 거예요. 네. 넘어가 주면 돼요. 이건 것 같아요. 다음 거. 네, 여기가 지금 이거. 그 아까 아. 건물 안에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게 쭉 계단 타고 올라가면서 들어. 근데 재밌는 게 계단 가운데 막 강의실 있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계단 중간에 강의실 없잖아요. 네. 근데 중간 계단 올라가는데 그 중앙 그 기둥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막 강의실 있고 이런. 아, 구조고. 그럼 2와 2분의 1층 뭐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인데. 네. 이게 네. 발표 장소에서 그 행사장에서 가까웠어요? 좀 많이 멀어요. 주말에 한 바퀴 도신 건가 보군요. 사람들하고. 네 이제 정확히 하면 화요일 귀국하기 전날. 네. 아, 한국 분들도 많이 오셨나요? 파이콘 US 가시는 분들 꽤 많진 않아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KR에서 이제 그 백원님 한 분 네, 오셨고, 그다음에 그 운영진 한 분 오셨고, 그다음에 미국 엔비디아 일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아. 그분 와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네, 되게 재밌긴 했어요. 막 그러면서 막 야, 요즘 이제 뭐 에이전트 뜬다는데 우리 뭐 하냐, 뭐 이런 얘기 하고. 그럼 파이콘 끝나고는 뭔가 여행도 하셨어요? 좀? 저는 사실 바로 거의 귀국하긴 했어요. 아, 네. 피곤하셨겠네요. 일주일 있다가 또 와야 되니까. 그쵸 하지만 뭐 해야 될 일 있으면 와야 되는 거죠. 뭐. 이 정도면 거의 일하는 수준으로 그러니까요. 갔다 오셨네요. 네. 거의 뭐 여행이 아닌데 이거는. 근데 저는 해외 컨퍼런스에서 주말 저렇게 끼고 컨퍼런스 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통 컨퍼런스 주말에 많이 하는데 네. 해외 가면 항상 평일에 컨퍼런스가 있고 주말은 좀 안 건드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상하게 월화수목금을 하지 않고 수목금토일 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커뮤니티 행사에서 그러려나요? 아무래도 회사에서 하는 거면 출장으로 오는데 잘 모르. 근데 커뮤니티도 출장으로 올걸요? 그런가? 이거 리인벤트는 뭔가 출장 갈 것 같은데 파이콘 출장. 약간 그 느낌이 있는 거. 그 윤이 이야기한 게 딱 정확한 것 같은데, 그 약간 취미생활러인데 회사에 승인 받으려면은 좀 어려운 회사들도 있으니 그러면 주말에 가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네. 저는 어쩐지 저 가실 때 저 다음 주에 파이콘 가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월요일부터 없는 줄 알았는데 월요일 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간대더니 왜 안 갔지? 그랬더니 행사가 수요일 화수부터 이렇게 시작하는군요. 신기하네. 뭐 파이콘과 관련되지 않아도 재밌는 이야기는 없나요? 피츠버그나 뭐 여행이나. 딱히 기억이 안 네, 나요. 동희님이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인증하면서 네 여기까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파이콘 뭐 여러 차례 가봤는데 이번에만 좀 독특했던 점은 있어요? 사실 이제 이건 좀 다른 평일 수 있는데 메타가 워낙 투자 많이 했으니까 네. 올해는 약간 메타 로드쇼다. 그런 거 나왔고. 메타의 로드쇼다. 네. 그리고 마지막 피츠버그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피츠버그 좀 즐기려는 경향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얘기가 있으면은 그 올해 이제 워낙 그 미국의 정치 상황이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그 미국에 입국하는 것 자체를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늘었어요. 유럽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50%가 미국이고 40%가 유럽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랭귀 서밋을 유럽에서 한번 하자. 그래서 그 대륙별 로테이션 돌리는 거 아마 내년에는 랭귀 서밋을 파이콘 US에서 안 하고 유럽 파이썬에서 할 가능성이 유럽 파이썬에서. 파이콘 유럽도 가본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안 갔죠. 아 그래요? 네. 파이콘은 유럽이란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파이콘 유로 프랑스- 파이썬이라고 이름을 유로 파이썬 따로 가져가더라고요. 네, 유럽 파이썬 아예 네. 따로 있고 PSF 아예 독립적인 동네예요. 거기. 그래요? 네. 그런데도 랭귀 서밋은 글로 옮겨가 보자. 네. 하나 네, 보구나. 40%라서 적진 않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네. 유로 파이썬. 그러고 보니까 작년에 누가 여기 발표하지 않았나요? 아닌가? 유로 파이썬에서요? 아니었나? 전 잘 모르겠어요. 그 한국 분 한 분이 발표했을 수는 있어요. 그 최경재님이라고 파이오다이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웨버스 어. 파이썬 이거 하시는 분이 아마 갔을 수는 있어요. 네. 군요.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엔 또 그럼 유로 파이썬 다녀온 얘기로 내년 이맘때쯤 네. 만나 뵐 수 있겠네요. 랭귀 서밋 때문에 가시는 그쵸, 그쵸, 그쵸. 네. 주용료는 랭귀 서밋을 가는 게 중요한 거군요. 그렇죠. 네. 파이콘 US를 가는 게 아니라. 둘 다 중요한데 둘 다 중요한데 이제 웨이트 어디 있냐면 이제 어쨌든 그 논의하는 게 아시겠지만 뭐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좀 다르잖아요. 그쵸, 그쵸. 그게 좀 강하긴 하죠. 올해 유로 파이썬은 다음 달이네요. 7월 14부터 20일. 네. 발표자 중에 아르민 로나츠밖에 모르겠네요. 저는. 세바스찬도 아마 오실 텐데. 세바스찬은 REST API 누구예요? 만든 분.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 네. 이분 스티어링 카운실 같았는데. 네, 아무튼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또 파이콘 US 다녀오신 이야기랑 거기서 키노트 발표하신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동희님 또 뭐 오랜만이라면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너무 재미없는 이야기만 골라서 했나. 오늘 저 좀- 완전 재밌었는데. 그래요? 너무 흥미로웠어. 유는 역시 테키다. 기술적인 얘기하면 재밌어 하시네요. 네. 전 너무 그 컨퍼런스 가보려면 이런 컨퍼런스 가보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약간 내가 개발자에 대한 꿈이 있고 뭔가 그런 기대가 있으면 이런 데 가야 진짜 찐인 분들도 많이 만나고 얘기해볼 기회도 있고 그렇고 약간 뭐 큰 회사가 하는데 가면 약간 광고 같은 느낌도 많이 들고 그래서 너무 윤 재밌어요. 내년에 파이콘 US? 네, 저도 롱비치 진짜 너무 오. 해보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가보고 싶어 하고 있는데 내년에. 진짜요? 네. 한번 같이 가볼까요? 비행기표 한번. 네. 저도 한 줄 소감 좀 이야기하면 사실 최근 이제 뭐 물론 LLM 많이 뜨고 A 년 뜨고 있어서 전 그 중요성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데 대부분 좀 요즘 약간 발표가 다 그런 식이잖아요. AI. 그렇죠. 그 사람들이 약간 스트레스 받고 있다가 파이콘 US가 약간 그 색깔이 좀 덜하긴 했어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조금 좀 재밌었다. 저도 그 인상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싸님도 내년에 롱비치? 롱비치? 전 뭐 파이썬 몰라서. 뭐 가서 듣는 거죠. 근데 뭐 내년에도 뭐 갈지는 좀 고민해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더 나갈 생각은 없고 내년에도 뭐 하나 찾아서 가긴 가야 될 것 같아서. 근데 파이콘 첫 도전 유는 하시죠. 올해 레이즈워드도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안 가게. 네, 사연이 긴데 네. 안 가게 됐어요. 네. 9월에 아마 제가 그 파이콘 타이완이랑 아마 네. 영국의 암 본사에서 파이썬 코어 팀 스프린트가 또 있거든요. 그때 와서 또 한번 또 공유 드리는 걸로. 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네. 발표처럼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재밌게 저도 잘 들었고, 네. 오랫동안 들어주신 분들도 모두 감사합니다. 방송 여기까지 할까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려놓고 있어요 요즘. 제가 중간부터 녹음했어요. 가가지고 녹음 까먹어가지고. 참여하고. 이번엔 그냥 테스트 삼아서 잘 되는지만 해보시죠. 네, 이거 누를 때 이걸 같이 눌러야 되는데 맨날. 약속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우 고생하셨네요.